NBA 온에어 시즌 4 시작합니다. 주인장입니다. 가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마법소리. 하나표입니다. 반갑습니다. I appreciate the love and support, and we're back-to-back champs. I'm a fun guy. NBA 온 에어 시즌 4 다섯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네, 잘 지내셨어요? 저 팔랄한 하우스풍으로. 오늘 방송. 뭐랄까요? 좋네요. 지난주 음악은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비트였던 것 같아요. 약간 나플라 느낌 났죠. 네, 완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약간 이번 주 느낌은 약간 PH1 느낌으로. 네. 많이 보시나 봐요. 저 네 길을 걸었거든요. 전 루피에. 루피에. 그러니까 나플라는 제외했거든요 투표에서. 그거 빼고. 루피의 주소도 LA인데. 그렇죠. 네. 레퍼나다 느낌이죠. 말 잘라야겠다.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인장님. 네. 주인장입니다. 네. 그리고 호수이님.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해크이님. 작년에 이어 다시 친구를 찾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슬픈 버전입니다. 연승을 찾고 있습니다. 남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늦게 해주셨네. 매주 준비하시는 것도 일이겠어요. 이거 진짜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네. 이게 가면 갈수록 퀄리티는 떨어진 것 같은데. 소재가 고갈됐어. 그렇습니다. 오늘 좀 아쉽게도 가야이님과 저희 그 방천 행인님은 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좀 참석이 그쵸. 어렵게 됐죠. 두 분이 갑자기 빠지면서 조촐해졌어요. 네. 오랜만에 또 4인실에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됐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가 어쨌든 로테이션 벤치 멤버들이 두둑히 있기 때문에 벤치온 멤버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약간 나다 느낌. 아이고. 근데 이게 네. 작년 시즌 3도 들어보면 네. 그 좀 앞타임에 그 저희 가야이님이 미국 가 계셔가지고 그쵸. 좀 오랜 기간 4인 체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 주인장님 유시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그렇죠.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이 얼마 안 남은 사람으로서 좀 있으면 이제 방송에서 잠깐 사라질 때 걱정됩니다. 저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리면 그 주인장님이 안 계신 그 신혼여행 기간 동안 저희가 그 기존의 자유인님과 그렇죠. 학도님 그리고 저희 모든 멤버들을 초대해서 아하. 주인장 특집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특집으로 이제. 그렇죠. 아니 이게 제가 봤더니 차영이나 학도가 평소는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내가 없다고 하니까 나온다는 걸 보면서 득달같이. 네, 그렇죠. 시간을 꼭 맞추겠다. 굳이 좋은데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맛집 있었어요? 이러면서 그냥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듣는 재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가야인만 안 나오면 될 텐데. 제 모든 걸 가야인이 알고. 가야님도 필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방송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클리 뉴스를 좀 보면 저희 주요 선수 부상 소식들을 좀 먼저 좀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테토쿤보 선수는 다행히도 뇌진탕 프로토콜에서 빠르게 복귀해서 보스턴전에 또 나왔죠. 그리고 시원한 덩커보드 이어를 하나 찍어주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래도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와이트 하워드 선수가 복귀를 했죠. 그렇죠. 의미 없는 복귀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전에 이제 복귀를 해서 팀은 가비지를 당했는데 네, 그렇죠. 근데 하워드 선수의 폼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드는데 아직 팀 자체가 지금 좀 굉장히 산만한 상태여서 좀 앞으로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워드는 원래 복귀해서 항상 폼이 좋습니다. 그 팀이 불안해져요. 역사가 항상 반복되더라고요. 자꾸 드리블 치더라고요. 그렇죠. 유니폼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스코스면. 아니 최근에 유니폼을 하도 많이 갈아치워가지고 이제 뭔가 다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올랜도 매직 이후부터는 뭔가 그냥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LA 때까지, 휴스턴까지도 난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워드는 역시 올란도 유니폼이 제일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이 경기 얘기 좀 더 하면은 그 서브룩이 그 아이를 안는 세레모니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진짜 제가 현실 욕을 했는데 새끼 아니 실제로 웨스트브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웨스트브룩이요? 네. 별로 안 좋아하죠.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더 안 좋아해요.
그리고 빨리 넘어가겠다. 네. 그 마카넨 선수는 4주 뒤에 추가 검진 얘기가 있고 좀 아직은 복귀가 일정이 좀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포르티스와 크리스턴 선수도 지금 결장이 결정되면서 좀 시카고에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렇죠. 소식들이 많이 있네요. 덴젤 발렌타인도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는 맞아요. 거죠. 네. 라빈 혼자 하고 있어요 정말. 라빈 41점 넣고. 그 라빈이 활약한 경기에서 되게 중요한 순간에 뭔가 레벨업된 플레이를 보였을 그렇죠. 때 승리를 하더라고. 예를 들면 샬럿 때 혼자 스틸하고 가서 자유투 쏘고 이번에 오늘도 뉴욕하고 2차 연장에서도 그렇죠. 위닝 자유투 쏘고.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쯤 저스틴 홀리데이 욕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도 욕을 역사는 시카고는 여전히 이번 시즌에도 저스틴 홀리데이가 계속 나오고 있죠. 헐리데이에겐 이만한 무대가 없을 텐데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리빙스턴 선수가 또 아이고. 발부상으로 무기한 아웃 네. 판정을 지금 당한 네. 소식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경기였죠. 네. 그 웨스트브룩 선수가 좀 아찔한 부상 장면이 노출돼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랐는데 네. 다행히도 현재 지금 받은 자료로 기준으로는 뭐 엑스레이 결과는 음성으로 좀 보인다고 얘기가 되네요. 제가 가장 놀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주 후에 내가 봐야 되는데 직접 그렇죠. 발목이 돌아가니까 사람이 진짜 현재 욕이 나오더라고. 그쵸. 괜찮니보다 미친놈아 애 나오더라고. 네. 바로 나오더라고. 내 돈 막 이러면서. 티켓은 끊었고. 그럼요. 네. 그래서 부상당한 선수들이 빨리 좀 회복해서 좀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리브랜드가 이제 2022년 올스타 게임 유치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뭐 제가 알기로는 그 21년도를 노렸는데 경기장 그 키클론스 아레나의 리뉴얼 이슈가 있어서 22년으로 지금 입찰해서 뭐 유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지금 2019년에 샬럿, 20년도에 시카고, 21년도에 인디애나, 22년도에 클리브랜드인데 다 동부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추운 데서 해요. 네. 힘듭니다. 네. 2월이면 또 한창 추울 때. 한창 추울 때죠. 그러네요. 네. 공교롭게 또 동부에서 4번 네. 연속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계획이 돼 있네요. 이게 50번째 올스타거든요. 2022년도가. 22년도가요. 그럼 새로운 구장인 약간 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런 경기장에서 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 해봅니다. 뭔가 이게 약간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르브론이 22년도에 나이로는 한 38쯤 되나요? 그렇죠. 네, 그 정도 됐을 때 딱 요 올스타 게임에서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잠깐. 출전한다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때? 저 잘 보겠습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8의 올스타 출전은 거의 카림 압둘자바 이후로 칼말론도 그때쯤 했을 것 같긴 한데 조던도 했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가야이님 계셨으면 무슨 소리야 이 사람. 네. 마음이 편하네요.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시네요.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클리브랜드 카이 코버 선수의 이제 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게 진전이 있는 얘기인가요? 뭐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는 것 같고 뭐 제이알 스미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카일 코버랑 같이 뭐 트레이드 물망이 올랐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그 어떤 디테일도 나오지 않고 있던 그 상황이라서 간다면 LA가 딱 어울리겠네요. 네. 또 다른 분들은 혹시 코버가 좀 어울릴 만한 팀으로 좀 생각해 보신 데가 있으실까요? 코버. LA. 네, 어쨌든 준수한 이 캐치업 3점 슈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슛이 정확하기도 하고 현 시대에서 3점 슈터는 그 모든 팀이 사실 원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어디든 웰컴이겠죠. 네. 좀 뭐 대권 도전하는 미러키나 뭐 이런 팀들이 좀 나쁘지 어떨까 않겠네요. 이런 생각을 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제이알 스미스는 그 섹스턴하고 한번 좀 주고 받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이알 스미스는 어쨌든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언급한 두 선수가 사실상 지금 거의 출전을 뭐 시간을 거의 많이 못 배부받고 받고 있는 있잖아요. 상태여서 그렇죠. 조만간 이들이 어디론가는 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조용히 예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데릭 로즈 선수의 커리어 하이 50점 그렇죠. 경기가 있었습니다. 야 감동이었죠. 우리 그렇죠. 또 주인장님 또 흥분을 주체 못하시고 그렇죠. 댓글을 다셨는데 그렇죠. 뭐랄까 저는 그게 중요해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빨개진 코. 루돌프도 아닌데. 이미 촉촉한 이미 눈가. 촉촉한 눈가. 이미 자유투 쏠 때부터 울먹이는 그 입들. 그리고 마지막 실룩거리는 입. 그리고 마지막 블락.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네소타가 얼마나 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팀원들이 정말 하나 되는 모습과 또 라카룸에서 끝나고도 또 이제 우승을 한 듯한 맞아. 보면서 우리 로즈가 다시 한 경기라도 이렇게 해준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네. 근데 진짜 너무 이 경기는 정말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소위 그 팀을 같이 한 번으로 같이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계기도 하나의 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데릭 로즈도 뭐 전성기 때의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은 어쨌든 뭐 점프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데릭 로즈 자체가 아이콘이었던 그 데릭 로즈 자체가 다시 한번 이런 50득점이라는 커리어 하이 득점을 보인다는 게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어쨌든 시즌 리그를 한번 이렇게 평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로즈와 함께 뛰었던 스타들이 많은 찬양과 어쨌든 축하 메시지를 다양하게 주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클래스가 있다. 그렇죠. 생각도 들고 중간에 한번 그 패스트 브레이크 장면에서 비하인드 백드립을 한 다음에 스핀 무브를 한 다음에 레그스루를 하고 노룩으로 패스를 딱 하나 주는 게 있어요. 아 그렇죠. 네네. 역시 이 아이의 간지는 이 각도는 정말 루피 같더라.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농구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장면. 네, 알아서 이렇게 돌아드리고요. 하고 왔어요. 네. 네네. 어찌 보면은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은 것들을 잃었던 로즈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좀 다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주인장님만 해도 사실 로즈 얘기만 나오면 치워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다시 또 주인장님의 이런 향수가 그렇죠. 올라오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간지라는 건 쉽게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 저희가 사실 요 감정선을 이어서 자유주제로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2부는 아니죠. 네. 뒤에 자유주제도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모든 게 결혼에 지금 초점을 맞춰요. 근데 뭐 로즈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이런 폼이 좀 유지가 될까요? 오늘도 굉장히 잘했던데. 21점 넣었죠? 제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는 50득점을 보면은 사실 과거 같은 폭발력 운동량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즈가 갖고 있지 않았던 3점 슛이라던가 그 다음에 미들슛 그리고 본인 원래 갖고 있던 그 템포를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들어가는 돌파가 그렇죠. 일정 수준까지는 먹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티보드 감독이 또 뭐 40분 이상 쓸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또 망언 아닌 망언을 해갖고 오히려 또 이게 또 독이 돼갖고 빠른 속도로 또 에너지가 또 쭉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럼 또 부상의 위험은 또 부사리고 있으니까요. 부상은 못 나왔어요. 그렇죠. 심지어 바로 다음 경기였죠. 못 나왔어요. 네. 한 3경기 한 골이라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기억에 남아준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희 그 판타지 채팅방에서 이 경기 끝난 직후 이제 주인장님께서 다들 손가락대 가져가지 마 딱 했는데 이제 후배 한 명이 딱 픽을 해가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갑분싸가 됐죠.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픽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픽했을 사람은 없죠. 네, 그런 요 화제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LA 레이커스에서 매직 존슨과 이제 월튼의 뭐 질책성 대화가 그렇죠. 있었다는 그런 좀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엄청난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뭐 질책을 넘어서는 거의 뭐 진짜 욕을 담아서 진짜로 완전 디스를 했다 이 정도의 그 정도로 강하게 이제 어필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수위가 되게 셌나 보네요. 그렇죠. 수위가 굉장히 강했던 상황이었고 그거 관련해서 또 이제 레이커스가 지금 워낙 이제 성적 자체가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편이니까 또 이제 그 모든 미디어에 집중이 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자본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룩 월튼의 미래 어떨 것이냐 하면서 또 이제 그 메이 존슨 그 사장과 그 라펠린카 단장이 이번에 오면서 이제 그 오프 시즌 중에 많은 선수들 이제 변화를 줬었잖아요 로스터 자체. 그렇죠. 근데 사실 유일하게 변화를 안 줬던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감독직이거든요. 감독직은 그러니까 루크 홀든 감독은 이미 메이 존슨이 이거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전부터 이미 감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정권 시대의 뭔가 자네라고 할까요? 네. 좀 그런 느낌으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닌데. 유일하게 좀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있다면은 그러니까 뭔가 루크 홀튼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또 메이 존슨이 마침 또 다음 날에 우선 미디어가 다 뒤집어진 다음 날에 또 나타나서 루크 홀튼의 미래는 아직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잘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덧붙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잠식을 시키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레이커스 성적이 안 맞춰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잡 세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루크 월튼 감독은 그렇죠. 난 메이 존슨가 잘 지낸다 라는 걸 이제 마무리 졌죠. 마데카소를 바르긴 했는데 좀 약간은 아직은 상처가 좀 벌어질 수도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루크 월튼 입장에서 조금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이제 구단주죠. 구단주인 이제 그 지니버스 쪽이랑 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걸 좀 믿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또 미남에다가 목소리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니버스가 이미 그 아버지 밑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구단 이제 관련된 이제 업무를 배우고 있을 때 이미 로그 홀튼은 레이커스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썸이 없길 바랍니다. 썸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필 잭슨이랑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연령이 한참 높으신 분이라고 하시게 돼가지고. 네. 원래 이제 그 팀장님이 깨지고 오면 네. 팀원들이 눈치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수단 분위기는 좀 어떤 편인가요? 그 아래 팀장보다 더한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보기로는 뭐 르브론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워낙 그런 감독 쪽에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에 직접적으로 관여 안 했다고 하나 추정될 수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르브론에게는 약간 이제 그냥 난 상관없다 이러고 빨리 그냥 이제 마무리 짓는 그렇죠. 샷처럼 보내주더라고요. 원래 감독 얘기만 나왔다면 모든 마이크는 르브론에게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잘 빠져나가가지고 지금은 잘 넘어갔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는 네. 잘 대응하고 있는 르브론의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결국에는 팀의 그런 내부 사정이 단단해지려면 네. 좀 양질의 승리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지난주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경기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또 악재가 겹치는 그러니까 그 라전 론도랑 이제 브랜드 잉그램이 그렇죠. 서스펜션을 먹으면서 흐름이 좀 깨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줄 너무 놓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중간중간 많이 빡치는 상황이 있었죠. 이제 다음 경기인 미네소타의 경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팀 내부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소식은 이제 또 레이커스 소식인데요. 이제 네. 타이슨 챈들러 선수가 바이아웃 후에 레이커스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오피셜인가요? 그 루머만 있는 거 아닌가요? 오피셜인가요? 이게 바이아웃은 오피셜이죠. 네, 바이아웃은 오피셜이고 이제 레이커스와의 계약 상황도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그렇죠. 저는 들었거든요. 현재 미디어에서 이미 그 타이슨 챈들러가 레이커스 로스트에 어떻게 핏이 될 것인가를 논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그냥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인 것 같고 계약을 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레이커스 자체가 뭐 수비가 그렇게 작년 뛰어나진 않았지만 작년에가 디펜스 레이팅 한 15위 정도면 지금 24위거든요. 많이 내려왔네.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수비에 대한 보강으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 현재 리바운더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 림 프로텍터 개념의 그런 정통 타이슨 챈들러 정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빅맨급으로가 활약하는 선수가 현재는 적은 레이커스 로스터로 보이기 때문에 적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자발 맥기가 하드 캐리하고 있는 것만 이제 그게 좀 미나마 미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아예 없죠. 그러니까 네. 거꾸로 피닉스가 왜 타이슨 챈들러를 놓았는지 그게 오히려 좀 더 그 의문이 들 정도로 오히려 디안드레 에이튼의 백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를 놔준 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좀 뭐 챈들러 자체 좀 노세화도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나이가 엄청 많죠 지금. 저희가 언제부터 지금 타이슨 챈들러 챈들러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옛날 댈러스 때부터요. 그렇죠. 시카고 때부터. 시카고 때 완전 그 하이스쿨 베이비 때부터 왔는데 지금 그게 벌써 2000년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 호수이님 입장에서는 챈들러 영입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뭐 높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어차피 타이슨 챈들러라는 선수가 지금의 커리어 시점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어요. 뭐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노세화 부분이라든지 감안했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러니까 전반 후반 나눠가지고 한 7, 8분 정도 나눠가지고 하면은 그나마 좀 자벨 맥기의 어떤 그 좀 백업을 하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상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요소를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보강이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피닉스는 조심스럽게 스몰볼 운영 예상해 봅니다. 네. 뭐 그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최근에 경기 보면은 주바치 선수도 꽤 쏠쏠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쏠쏠한 건지 정말 없어서 그냥 다 끼워서 누르는 건데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아직까지는 NBA에서 뭔가 20분 정도의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레이커스는 지금 뭐 댓글에서도 몇 분이 언급해 주셨지만 뭐 빅맨뿐만 아니라 슈터 보강도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또 그만큼 필요한 것들을 모을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으로 모은다는 얘기는 다음 시즌에 모으신다는 얘기. 이번 시즌은 길게 가지고 있는 걸 봐야죠. 봐야 되니까. 네, 길게 봐야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요 이슈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댓글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가 방송 업로드를 또 공지를 해드렸고요. 네. 스미스팡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군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진 게 행인님이 안 계셔서이군요. 방천의 빈자리가 큽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런 방천님의 그 폭풍 같은 리액션이 굉장히 오디오가 빈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삼겹살 먹을 때 후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걔는 사실 리액션이보다 독설이죠 그냥. 네. 후추보다는 약간 태국 고추 느낌? 그런 되게 톡 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다음 주에는 반드시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온스파더님이 펀가이 듣자마자 팟빵 광고인 줄 알고 스킵 버튼을 찾으신 분이 저 말고 또 있을까요? 라고 웃으시네요. 펀가이가 굉장히 좀 할로윈 특집이었죠. 네, 할로윈 특집으로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좀 준비했는데 다시는 들으실 일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좋던데. 펀가이가 근데 뭐 웃을 자격 있죠. 최근의 성적은. 요즘에 뻔하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모르면 그냥 뭐야? 약간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이번 주 비트는 좀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신나죠. 약간 이게 뭐랄까 들썩들썩. 동해아 서해님, 이번 비트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다루셨는데 표절 의혹이네요. 이게 그 어쨌든 표절 의혹이라는 것 자체도 유명해져야 받는 거니까 좋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신 게 아닐까. 이 댓글 때문에 혹시 가연님 안 나오신 게 아닌가. 지금 비트 찍고 있어요. 표절 의혹이 다시는 안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다음 댓글에 지금은 좀 지워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방송분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올리던 것보다 분량이 좀 짧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이번 시즌부터 마법사가 진행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이 댓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턴오버가 상당한 턴오버가 있었습니다. 사실 약간 짜증 날 뻔했죠. 두 번에 연속. 그리고 지난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 자유주제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제가 저희 단체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한 그 2년간 저희가 이제 참여했던 노아를 다시 들으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방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말도 굉장히 잘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뭔가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너무 좀 두서없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반성하는 방송. 우리가 이런 게 좋고요. 저는 잘못한 게 없은 것 같아요. 이렇게 호수이님이 이미지 싹 가져가네요. 저는 확실히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잘못 얘기를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번 주 자유 주제를 준비하시는데 갑자기 90년대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갔죠? 90년대 아니죠? 80년대로 올라갔죠. 70년대 80년대. 그 자료 찾는데 사진이 다 흑백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더 이제 타이트한 분량으로 좀 최대한 좋은 방송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의 그 반성 콤비 좋네요. 반성 콤비.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인장님은 왜 죄가 없을까요? 나다. 이제 스미스팡님, 그 휴스턴이 시즌 초반 엉망이네요. 그래서 약간 자주가 아니라 한숨 섞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최근에 부진하다가 하든 복귀 이후에 그나마 좀 승수를 챙기고는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죠, 근데. 꾸역꾸역의 느낌이 약간 나고, 그러니까 이건 멜로가 참 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가? 이제 나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프리뷰 때 언급 들었던 것처럼 그 퍼리미터 디펜스가 지금 완전 개작살이 났잖아요. 그쵸. 개작살이 나서 지금 아예 복구가 안 된 상황인데 그렇죠. 최근에 그 저희가 지난 시즌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그 덴토니 감독을 밑에서 보좌하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한 명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프 비즐 감독인데 그분이 사실 이번 시즌 시작 전에 은퇴를 선언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강제로 복귀시켰어요. 아직 안 돼.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야 너 어떻게 좀 와가지고 먼저 해봐라. 그래서 그게 바로 어제 소식이었죠. 그렇죠. 어제 이제 이제 공개를 해서 다시 이제 휴스턴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팅 역할을 해줄 건데 문제는 작년에 그런 전술을 짰을 때 수행해줄 선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올해는 과연 이걸 누가 해줄 것인가. 제가 아까 전에 식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카멜라 앤서니가 목숨을 걸고 수비를 하면은 트레버 아리자 10분의 1 정도 수비를 나오거든요. 방해가 돼요? 과연 이게 얼마나 전술 자체의 어떤 그런 구성. 애니스가 얼마나 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터커는 뭐 어느 정도 할 거고. 그렇죠. 애니스가 어느 정도 보여줄지. 애니스가 아직까지는 좀 적응을 잘 못하는 느낌도 들고요.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좀 전에 뭐 이제 남해크이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멜로의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다음 경기가 OKC와의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OKC에서 넘어온 멜로가 어떤 활약을 할지 요거를 좀 주안점으로 보는 경기도 재밌지 않을까? 근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전 시즌에 어쨌든 뭐 팀이 뭐 안 좋게 끝났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팀에서 그렇죠. 옮긴 팀에서는 꼭 리벤지 마음이 좀 있나 봐요. 꼭 거기서 활약을 맹활약하는 케이스들이 그렇죠.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멜로도 이제 뭐라지 승부욕도 크고 그러니까 아마 또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할 것 같아서 활약은 잘할 것 같은데 그 경기보다는 그 다음 이제 계속 이어지는 82경기에서의 그 꾸준히 보여주는 그렇죠. 그 수비에 구멍 아닌 구멍이 될까봐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좀 이런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강팀과의 경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휴스턴의 좀 앞날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야수장님이 가비지 나길래 토론토 필라 경기로 넘어왔는데 끈적끈적하더라고요. 마지막엔 결국 레너드 진짜 3점의 스틸에 아주 이번 시즌 MVP 모드입니다 하고 카와이의 칭찬을 해주셨네요. 뭐 노룩 스틸하고 막 그러던데. 넘어져도 뺏기. 그렇죠. 현지에서는 그게 이제 의도적이었냐 아니었냐 이거 가지고 되게 뜨거운 이슈가 논란이 있었죠. 진짜 수비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엄청 뭐라지 이제는 그 뭐라 그럴까 세난의 유니폼이 점점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토론토 유니폼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맞아요. 같고 팀 자체도 완전 저번에도 뭐 주인장도 말씀하셨지만 팀의 리더로서의 우선 한 원탑으로서의 우선 딱 모양이 딱 나오니까 그렇죠. 그게 더 그런 것들도 점점 그 팬들한테 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토론토는 이번 시즌 정규 시즌 스타트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승 1패 카와이 레나드가 지금 3경기를 벌써 빠졌잖아요. 근데 그 시즌 초반에 레스토랑 경기를 빠지고 그렇죠. 가장 최근에 했었던 백투백 경기를 지금 둘 다 안 나온 상황인데 그 모든 경기에서 토론토는 정말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보면서 정말 역시 정규 시즌 토론토는 역시 다시 한번 성장했구나. 네. 근데 진짜 카와이 레너드의 그 나비 효과 네. 좋은 것 같아요. 그 레너드가 없을 때도 선수들의 자신감이 넘치는 눈빛이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우리가 패스가 확실히 그렇죠. 패스 리딩 능력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온 선수가 2명 있었는데 한 명 이제 시약함 선수. 요즘 네. 그쵸.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수비에서 특히 이번에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도 그렇죠. 이제 아누노비 선수였나요? 네. 매치업은. 근데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바카 선수. 그렇죠. 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이게 구분이 맞나? 8분의 8? 네. 우리 이 박하 형님은 그렇죠. 좋으신 형이에요. 주인장님의 그 원년도 1피가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있습니다. 전년도에 감독이 남겨준 분명히 유산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올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확을 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감독이 또 다시 어쨌든 바뀐 후에도 그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어떤 더 소위 포텐이 더 터질 수 있다는 거는 그것도 역시 새로 바뀐 감독의 또 능력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벤치 멤버의 자원들의 성장이 토론토의 어쨌든 탄탄함을 더 두껍게 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또 호수이님이 시즌 토론토는 역시 강하다라고 시즌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정규 주셨죠. 시즌. 네, 정규 시즌. 네. 프롭도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잘할까 댓글은 봐. 이제 또 카와이님이 오늘 시몬스는 턴오버를 11개 범했네요. 카와이 수비에 정신을 못 차린 모습입니다. 시몬스는 수비가 좋고 강팀만 만나면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이 선수의 그 실력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 슛이 안 되는 스윙맨 뭐 아무리 시야가 좋고 높이가 큰 빠른 선수라도 현 느바 시스템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과 비판을 섞어서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뭐 시몬스에 대해서 뭐 저희도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최근에 좀 약간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복도 기복인데 정말 말씀하신 부분이 딱 지금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을 캐치를 하셔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사실 지금 현대농구에서 가장 볼 소유를 오래 하고 있는 선수가 지금 아예 슈팅 자체가 없어서 수비하는 팀으로 하여금 아예 수비 전략에서 배제를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완전히 이미 지난 보스턴과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검증이 되긴 했었고 그렇죠. 물론 이제 지난 시즌이 뭐 첫 번째 시즌이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이 뭐 이제 겨우 두 번째 시즌이긴 하지만 확실히 커리어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대 팀에서는 약점으로 간파를 해서 역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슈팅 레인지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그런 숙제가 아닌가. 네. 느박의 신명철이 아닌가. 어쨌든 신명철이니까 모르시네요. 모르시죠? 야, 호수님 선생님이. 모르실 수 있죠. 네네.
반면에 엔비드 선수는 거의 뭐 지금 MVP 버전으로 그렇죠. 네, 달려가고 있는 것 뭐 같아요. 올라주안의 재림이죠.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드루먼드와의 서로 간의 설전과 그렇죠. 드루먼드와의 어떤 원앤원 매치업 네. 재밌었습니다. 네. 드러먼드도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나 봐요. 네. 그리고 도발을 계속해요. 그리고 그 드루먼드랑 매치업에서 드루먼드가 거의 항상 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약 올리는 거죠 엔비디가. 그날도 역시나 이번 주 경기에도 역시나 파울 트러블을 1쿼터 때 만들어주면서 집에 가라 느낌으로 조져버리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웃긴 게 드러먼드가 그 엔비드와의 매치업을 제외를 하면 지금 소름 끼치게 리바운드 다 쓸어담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만 해서도 그랬었죠. 오늘 이제 오버타임 경기에서도 이미 뭐 하프타임 때부터 거의 뭐 20리바운드 가까이 찍어놨었는데 이상하게 엔비드만 만나면 뭔가 천정 느낌으로 이렇게 뭐 발린 느낌이에요 뭔가. 높이와 푸덕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게 반응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플레이를 잘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뭐 엔비드가 아무리 뭐 이런 발언 이렇게 뭐 팬들 입장에서 괘씸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더라도 이거를 퍼포먼스로 입증을 해버리면 사실 또 그만 할 말 까먹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표정의 에이스님, 세난을 아주 희한하고 신기하게 떠난 카와이가 미웠고 네. 토론토를 무의식적으로 응원하는 내가 미웠고 결국 두 팀 다 사랑하고요. 카와이 대단하네요. 오늘 경기 시몬스 출전 안 한 줄. 날씨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지워버렸죠. 큰 손으로. 네. 크크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 아직 네. 사실 뭐 카와이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초반에 있었지만 정말 굉장히 대단한 선수구나라는 걸 최근에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뭐 대단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ESPN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또 하나 나왔죠. 예. 정말 이렇게 된다면 카와이가 토론토에 남을 수도 있지 않은 뭐 이렇게 해서 뭐 타이틀을 좀 이게 되게 좀 자극적으로 만들어놨었는데 네, 지켜봅시다. 카와이가 최근에 네. LA를 굳이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 클리퍼스 갈 수도 있어 뭐 이런 그렇죠. 것 같던데요. 근데 이미 그 시즌 시작 전에는 레이커스보다 클리퍼스를 더 원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카와이 행보도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탄국어 오네어님 랄 유니폼 입은 르브론이 고무장갑 낀 것 같다는 부분에서 가야님의 비유가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아는 그거. 그 네. 고무 귀를 의심했죠. 네. 그렇죠. 라텍스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리고 김번임님 드디어 어빙이 하루 서졌네요. 아니요,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잘하고 있죠. 오늘은 성격도 터졌죠. 네. 어빙만. 네. 어빙의 이발 이후로 네. 이제 기세를 살려서 많이 네. 터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불꽃남자 어빙님이 성적도 시원시원해지고 얼굴도 시원시원해지고 보스턴이 이겨도 그냥저냥 했는데 간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찌걱찌걱 푸슈푸슈님이 또 저희 후원을 또 3,000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해주셨는데 매번 감사드리고요. 이 아이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네, 제가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수장이님 2승 5패 호수이님 말씀대로 아직 초반입니다. 네. 댈러스 포틀랜드 토론토전이 이어지네요. 네. 쉽지 않겠어요. 하지만 믿음은 이어집니다. 응원해야죠. 다른 얘기로 농구 월드컵 홍보대사 코비의 홍보 영상 간지 철철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저는 코비 이 영상 좀 멋있더라고요. 네. 그냥 약간 각 나라를 지명하면서 뭐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딱 뭐 원하면 가져와라. 딱 멋있더라고요. 네. 뭐 이 형이 원래 뭐 수액 있는 형이고 또 책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지난 방송에 책팔이가 될 뻔했죠. 그렇죠. 근데 코비는 진짜 목소리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그리고 약간 제스처가 멋있어. 스웩 있죠. 그리고 포인트가님 우리의 휴스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셨고요. 버틀러들이 성사되지 않으면 내년 탑 3픽 노려봅니다. 어시스트 능력이 있는 포인트 센터 하면 요즘 디조던 아닌가요? 그래서 최근에 구워시 한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허리가 하였죠. 네, 자유투도 그렇고 디조던 환골 탈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시즌 초반에 가장 쇼킹한 스토리가 디조던이 하나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디조던의 특히 자유투 부분이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엄청나게 개선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경기 클리퍼스 경기가 요즘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네. 클리퍼스 경기 재밌어요. 네. 보면서 이게 근데 클리퍼스가 왜 나오죠? 그러니까요. 댈러스죠. 디조던은 클리퍼스 경기 재밌어요. 클리퍼스 경기 재밌고 디조던은 자유투를 잘하고 있고. 클리퍼스 경기 진짜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하렐이 제 볼만하더라고요. 하렐. 네, 몬트레젤. 하렐이 잘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보반이 선발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탓은 지워졌죠. 그렇죠. 그리고 해리스는 꾸준해요. 그렇죠. 토비아스 해리스는 네. 꾸준해요. 그래서 정말 그 학도님도 디트 입장에선 해리스를 좀 더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토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디조던이 이제 어쨌든 그 클리퍼스에 크리스 폴 있을 때의 디조던 했을 때 달라스에 처음에 왔을 때 과연 디조던이 달라스에 잘 맞는 이 성향일까? 근데 어쨌든 팀에 정말 잘 맞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냥 이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자유투 혹은 이런 여러 팀에 대해서 팀 농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발전 전년보다 클리퍼스에 있었을 때보다는 좀 더 발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갱기가 없어서예요. 맞춰줘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잘하는 걸 제일 잘하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수장이님이 하든 돌아오고 고든 정신 차리면 다시 올라가겠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갑니다. 다 잘 아시면서 뭐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또 이런 믿음도 있죠. 그리고 네, 어쨌든 하든이 돌아오고 꾸역꾸역 이기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건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부자는 망해도 3년 가면 저는 솔직히 동의가 안 되긴 하네요. 네. 바로 폭망한 케이스를 바꿔야지 우승한 다음에. 네. NBA 안에서는 그렇다고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그 이런들 어떠하리님 실시간으로 로즈홍이 50점 넣고 울어요. 너도 울고 나도 울고. 그 밑으로는 정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이제 스미스팡님이 할로윈인 줄 알았는데 부활절이었네요. 멋있는 멘트인데요. 네, 이 멘트 굉장히 좋았고요. 괜찮은데요. 네, 네 쓰나미오네오님 노아 가족들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꽃남자 어빙님이 주인장님의 남자 로즈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커리어 하이 득점 올리다니 감동이었습니다. 네. 스미스팡님이 경기 끝나기 전 눈시울이 붉어질 때 크흡 얘기해 주셨고 무표정의 에이스님이 로즈 나도 울었다요.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이 일일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주인장님이 하실 일을 대신 해주고 계셨고요. 대변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이 이제 주인장님 보고 계신가요? 이 경기를 보는데 예전 시카고 경기를 보았던 그 감정이 엄청 떠오른다고. 오늘만큼은 버틀러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하 뭐 이렇게 그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로즈에 대한 열광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다 보니까 주펠레 오네어님, 네네네. 데릭 로즈, 이거 직접 읽어주시죠. 네. 아, 좋아. Dang Rose, I see you. I see you. 마지막 울 때 진심으로 저도 울컥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고맙다고. 네. 그리고 그냥 고마웠어요. 이게 뭐랄까 하면 그냥 아직 끝나지 않아서서 아직 고맙다는 진짜 작년에만 해도 이제 약간 이제 은퇴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만큼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때 그 애가 마음이 어린 애거든요. 왜냐면은 다쳤을 때 중국 가서도 울고 잘 울어요 애가 원래. 근데 아 이렇게 엉엉 울으니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뭐 그 인스타에도 이렇게 합성한 사진 이제 돌아다니는데 맞아요. 네. 그 시카고 때의 로즈와 그리고 미네소타의 로즈가 서로 포옹을 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그것도 한번 다시 또 짠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데릭 로즈 찾아봤는데 진짜 빠르더라. 다시 찾아보니까 역시 좋은 애야.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 그런 그 MVP 시절의 데릭 로즈의 영상이 또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그렇죠. 그거랑 이제 동시에 그 부상 장면도 많이 보여서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데릭 로즈가 그러니까 부상 복귀하고 덩크를 정확하게 9개를 했거든요. 근데 멋이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덩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밑으로도 이제 타운스 32님, 스미스팡님, 뭐 쓰나미 오네어님, 야수장이님, 커리가 캐리에님, 동해아서님 엄청난 반응이네요, 진짜. 거의 저희 그 온스파더님, 뭐 카와이님, 슈팅 고자님, 그 지하철 엄청 맥기님, 브랜든 로이님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저희 방송의 애청자분들이 그렇죠. 정말 익숙한 네임들이죠. 네. 로즈에 대해서 다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달아주셔서 너무 좀 오히려 막 제가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축하를 한 몇 명한테 받았거든요. 그걸 받으면서 가연이 이런 기분이구나. 누구를 한 명 좋아하는 게 그런 신기했습니다. 이 로즈가 뭐 개인적으로 그때 뭐 식스맨 수상에 대한 목표를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제 마음적으로 이번 시즌에 임하는 각오를 좀 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좀 공격적이에요. 이제 뭐 잘해보자고요. 네. 그 불꽃남자 어빙님 머리카락 자른 카이리의 공격력은 매서운 창이네요. 조널도 머리 잘랐는데 그 스미스팡님이 어빙도 어빙인데 전 뛰는 거 보니까 린도 좀 잘 정비해서 로즈처럼 한번 플레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달아주셨어요. 애틀란타에 이제 좀 출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최근에 돌아오기 시작했죠. 애틀란타가 참 무서운 팀이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키장을 보였는데 8명이 고르게 고르게 굉장히 나라시란 표현을 쓰죠. 엠빵
출전 시간 M빵을 해서 뛰더라고요. M빵. 제가 그때 우연히 그냥 박스 스코어를 이제 다시 들어가 체크를 하는데 이제 애틀랜타 경기를 본 거죠. 제가 보고 이제 박스 스코어를 딱 찍었는데 너무 소름 끼치게 분포도가 고르게 이제 출전 시간이 배분돼 있어서 제가 보면서 그 경기 잘 봤거든요. 네. 트레이 형만 한 30분 뛰게 해주고 그렇죠. 그 나머지들을 다 22분으로 그렇죠. M빵 해주고 n분의 1로 맞죠. 원래 그 우찬인 한입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 반대로 섞으면 어떤 거냐면은 니들끼리 경쟁해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 잘하는 새끼가 뛸 거야. 이런 느낌이라서 네. 누가 살아남나 보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애틀랜타의 공산주의 농구 또 이번 주 한번 지켜보시고요. 네. 그리고 메가님이 웃음소리 듣기 싫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굉장히 좀 화두였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끼리는 카와이일 거야. 네. 이게 오프닝일 거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시즌 3 네. 5회 방송에 이 웃음소리에 대한 클레임이 있더라고요. 네. 버티세요. 네. 좀 버티시면 네. 조금 좀 적응이 되시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타운스 32님이 이제 이 댓글을 보고 우실 겁니다. 네. 이렇게 써주셨고요. 동해아 소혜님 나름 시그니처 사운드 같은 웃음소리인데 그리고 이제 슈펠레 오네언님 저희끼리 카와이겠지 하며 위로 중이요라고 네. 좀 변을 해주셨어요. 네. 이번 주 2번이나 다셨네요. 제가 그 텔레노스 때문에 마음이 좀 네. 싱숭생숭. 살랑살랑하네요. 네. 결혼을 앞두고 되게 그렇죠.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세요. 센치해졌구나. 네. 이 남자가 시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네. 일기나 시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저희의 가장 그 웃음소리 에코인 자유님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렇죠. 댓글이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사실 그 다음 하면 저거든요. 아, 그렇죠. 경박한 웃음소리. 우리 중에 중후한 웃음소리가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 웃으면은 완전 그 쇳소리 나고요. 네, 저 그 바보사님은 바보 소리 나죠. 바보 소리 나고. 네. 네, 뭐 그냥 저희 그래요. 네. 저희 그 다다음 주 방송에 그 전격 모두 출연했을 때 웃음소리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해아 서희님, 멜로 형이 폴빨 받아서 28득점. 근데 상대 팀이 브루클린이라는 게 좀 함정이네요. 이렇게 이번 댓글 시즌 달아주시면. 브루클린 나쁘지 않아요. 브루클린 네. 굉장히 잘하고 있죠. 나쁘지 않아요. 스펜스 딘 위디.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브루클린 얘기 조금 하면 그 디니디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나오고 그렇죠. 이제 선발이 디안젤로 러셀 선수인데 요 그 포지션 배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디니드 있을 때가 더 효율이 좋으니까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그리고 또 리버트 브루클린 리버트가 역시나 지난 작년에 어쨌든 보였던 운동 능력과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거듭났죠 리버트가. 작년이랑 확실히 또 레벨업한 느낌이 많이 거듭났죠. 들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사실 유일하게 스텝업한 게 카리스 로버트인 것 같고 나머지 선수들 까보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아틀랜타 선수들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고만고만한 애들이 20분 언저리 이렇게 뛰는 상황인데 그 나머지 그러니까 그 나름 이제 그 고만고만한 애들이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좀 성장을 한 느낌이고 그 와중에 뭐 앨런 크랩이라든지 이런 고만고만한 애들이 조금 이제 한 발짝 물러나면서 그러니까 걔네도 계속 지금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니네끼리 경쟁을 해서 잘하는 애 나올 거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요런 부분도 좀 지켜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하철 엄청 맥기님 타우스는 오늘 뭐랄까 무척 하기 싫은 듯한 네. 그런 느낌? 야투도 엉망이고 골 밑에서 자리도 못 잡는 것 같고 오늘도 골스는 행복농구네요. 네. 라고 좀 아쉬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타우스는 요즘 폼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쉬운 와중에 최근에 그나마 조금 살아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현지 미디어에서도 지금 굉장히 메인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정말 이게 버틀러의 어떤 그런 존재 자체가 뭔가 타운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마치 이제 그 조엘 엠비드가 이제 드러먼드의 머릿속에 나의 너 대가리 안에 내 부동산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뭐라고 할까요 뭔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버틀러 꽉 차 있어서 뭔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우려하는 것처럼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죠. 그리고 게임을 그 많이 가야님께서 주장하신 거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각종 이제 뭐 부자론 부동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확실히 멘탈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그 운동의 목표를 뭔가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그 타운스는 지금까지 버틀러가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비시즌은 이렇게 지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부각이 돼서 그렇죠. 네, 오히려 또 이게 또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또 그게 또 오히려 거꾸로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가? 그렇죠. 네. 타운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쨌든 넘버 원 픽에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이미 또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증명을 해준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선수라면은 이걸 스스로 극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뭔가 그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즌 도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든 극복을 해 나가야죠. 그렇죠. 뭐 버틀러 이슈로 이미 팀 내부에서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정말 실력으로 자기가 1옵 옵션이라는 걸 좀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타운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수비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수비가 문제. 네. 그 조서방 구기짜다님. 축구계는 난리가 났군요. 온갖 비리와 약물까지. NBA는 깨끗했으면 이라고 좀 뭐가 있나요? 안타까운 얘기를 달아주셨는데 저도 요즘 축구를 거의 안 봐서 저도 진짜 궁금해 뭐가 있는지. 저는 그 병역 비리 그 이슈만 들었던 것 같고 국내 아닌가요? 국내? 이거는 해외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해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정말 저희가 축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키에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뭐 있어요. 그 뭐야 그 뭐 승부 뭐야 있는데. 몰라. 네, 어쨌든 뭐 NBA만 봐도 하루가 힘듭니다. 뭐 알 거 아니야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잠을 줄여야 돼. NBA만 봐도. 제 생각에는 이게 저희 패널분들이 모두 서로에게 미룬 것 같아요. 네. 누군가 한 명은 보고 오겠지. 보니까 아무도 안 보고 왔어. 그건 너도 보자. 아 그게 그 맨시티하고 뭐 PSG인가 뭐나 파리가 아뭐 담합했다는 게 뭐 생겼나요? 수익 봐주고 뭐 이런 거. 하여튼 황의조가 골 넣었더라고요. 그건 멋있더라고요. 네. NBA도 근데 그 약물 이슈는 좀 꾸준히 있지 않았나요? 약물 이슈가 꾸준히 있던 건 아니고 그것도 자주적으로 한번 다뤄볼까요? 70년대 시원한 마약에 찌들어 있는 NBA를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흑백도 뒤져야겠고. NBA는 70년대가 암흑기였죠. 네. 70년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그 각종 주요 NBA를 이제 뭔가 책임져야 되는 슈퍼스타들이 하나하나 다 약물에 찌들어 있고 뭔가 각종 이제 뭐 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연루가 되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던 상태였고 그 와중에 그 이제 경쟁 리그로 있었던 ABA가 굉장히 붐이었고 그쵸. 거기 ABA에 있었던 간판 스타도 줄리어스 어빙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암흑기라고 하면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시기가 70년대였죠. 네. 그때는 ABA가 그러니까 지금의 NBA급이었고 그쵸. 그때는 뭐 그러니까 전혀 NBA는 약간 좀 더 처진 느낌이었고 그 당시에는 또 선수들의 연봉들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노예 수준으로 있었기 그쵸,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대적 반영과 그런 페이 그런 여러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갖고 선수들에게 그런 마약이라고 해야 되나? 딴짓거리들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글로 내몬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 환경적으로 그 선수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돼 있고 뭐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최대한 구단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이슈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좀 연쇄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적발되었었던 게 200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이제 그 화이트 초콜릿, 제이스 윌리엄스를 필두로 해서 각종 선수들이 뭐 라마 오돔도 있었고 그런 선수들이 좀 약물이나 어떤 그 뭐 대마초라든지 이런 거에 좀 많이 연루됐었는데 그 NBA에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굉장히 빡세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막 폭력 사태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무국이 그 이제 특히 이제 데이비스턴 전 총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빡세게 대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스턴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데이비스턴 총재는 어쨌든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선수들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기조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했죠. 굉장히 빡셌죠. 그래서 선수들 정장도 입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징계 수위도 높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버슨이랑도 트러블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냥 뭐 갑작스럽게 질문 드리는 건데 이 NBA도 정기적으로 약물 검사를 선수들이 받나요? 랜덤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랜덤으로 봤습니다. 랜덤으로. 근데 지금 예전처럼 막 이렇게 그 정말 나쁜 짓, 뭐 대마초라든지 마약 이런 거 그런 거를 검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위 스테로이드나 뭐 그런 것들, 소위 운동을 더 잘하게 하는 그런 펌핑질을 하는 거를 받는 거를 아마 랜덤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고 아마 소변 검사 정도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게 스포츠에서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야수장이님 센터도 좋지만 슈터가 필요합니다. 타이슨 챈들러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미스팡님이 위니 3포인터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제 동해아서해님 올라디포 작년에 테리 로지어의 스티리오 버저비터 덩크를 갚아주네요. 이거 보셨어요? 봤죠. 이 경기를 아마 저희 모든 분들이 다 라이브로 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죠. 재밌었어요. 이 경기. 그렇죠. 경기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어쨌든 뭐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로지어가 중간 코트 거의 반 코트 쪽에서 스틸해서 달려가서 런닝 거의 버저비터 덩크. 그렇죠. 거의 1.1초 남았나? 0.몇 초 남았나? 그때 그거였죠.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미친 보네드 플레이를 그렇죠. 했었죠.
근데 이번에 올라디포 왼쪽이었죠. 왼쪽 사이드였죠. 오른쪽이었죠. 공격하는 공격할 때 방향에서. 오른쪽. 그렇죠. 제가 볼 때 왼쪽.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 3점 넣은 하다 들어가고 3점이 런닝하다가 풀업으로 그렇죠.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디포가 이제 또 한 번 하는 성장할 느낌이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 최근 10경기를 지금 연속으로 지금 20득점 이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이주혜 선수의 올라디포 선수가 선정이 되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상승세에 네. 그 인디애나를 이끌고 있는 네. 올라디포 선수입니다. 확실히 폼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 경기를 이겼으면 상승세를 탔는데 네. 더 탔는데 좀 아쉽기도 했어요. 네. 경기 자체가.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 시카고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제 마음이 붉게 물들어가네요. 볼 때마다 탄식과 안타까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야수장이님이 4연패이긴 하지만 한두 점 차 젖잘싸가 포함되어 있으니 좀 더 힘을 내세요. 그 박 실장님 근데 마카네는 언제 돌아온 건가요? 라고 좀 불을 지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이게 좀 아까도 저희가 부상 소식에서 언급드렸지만 그렇죠. 시카고의 내부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좀 빨리 선수들의 쾌유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절대 비교는 안 되겠지만 라빈을 보면서 그 피펜과 그랜트 없었던 그 시절에 조단놀이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아주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이게 딱 그 느낌이네요. 토니 후코치가 99년도에 그 이제 다 은퇴하고 나서 혼자 남아가지고 하드킬하던 그 시즌 느낌이네요. 단축 시즌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는 되게 기회예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좀 뭐 블레이크니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뭐 3점을 소나기로 쏟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웬델 카터 주니어 선수 웬델 카터 네. 주니어. 네. 굉장히 또 생각보다 좀 탄탄하게 잘하고 있어서 웬델 카터 주니어는 판타지계 돌풍이죠 이번 시즌. 스틸픽 중 한 명이죠. 네. 그래서 이런 선수들 좀 지켜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지 않을까. 저는 정말 다 좋으니까 저스틴 홀리데이만 20분 이하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거의 43분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버타임까지 해가지고. 작년에 저기 호수인께서 저스틴홀레를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걸 그렇죠. 기억이 됩니다. 네. 네. UCG가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네. 했는데 네, 그 야투율도 어마어마해서 네. 그러니까 분당 생산성이 거의 리그 최하인데 분이 소름 끼치게 많아서 뭐라도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박리다매형이죠. 네. 그러면. 아니 왜냐면 매일 38분씩 나오니까. 그렇죠. 네. 체업하겠다. 그렇죠. 네. 제가 이번 판타지에 그 주루 할러데이 선수랑 네. 저스틴 할러데이 선수 둘 다 갖고 있는데 동생이 싼 똥을 형이 치워주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동해아 소혜님 뭐지? 이바카 14분 20득 이렇게 물음표를 5개나 남겨주셨고요. 이게 그 레이커스와의 경기였죠. 그렇죠. 네. 이바카 선수가 거의 1쿼터에 1쿼터에 40대 10 뭐지 되게 점수 차이 많이 그렇죠. 나지 않았나요? 41대 10까지 올라갔었고 1쿼터를 25점 차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 기록이었죠. 프랜차이즈 그전 기록이 24점 차로 이제 리드를 내준 거였는데 이게 작년이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르브론이 왔는데도 뭔가 작년에 이어서 뭔가 계속 프랜차이즈 신기록이 안 좋은 구린 신기록이 자꾸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1쿼터에 이렇게 리듬이 네. 균형이 깨져버린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게 정신을 못 도대체? 차리는 거죠. 네. 이바카가 저렇게 들어갈 줄이야 뭐 이러고 그러니까 뭐 뒤집어서 얘기하면 토론토가 그러니까 어쨌든 빈 곳을 잘 찾아서 그냥 쏙쏙 잘 넣은 거고요. 근데 그날 따라 이바카가 많이 미친 듯이 터져주는 날이었고. 저는 터진 것도 터진 거지만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 정말 꾸준히 수비에서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수비 지표가 정말 최악입니다. 네. 수비를 그러게요. 수비가 지금 거의 24위니까요. 팀 내에서 특히 뭐 퍼리미터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이제 골밑에서는 자변맥기가 지금 유일하게 혼자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퍼리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ESPN 점프에서 나왔었죠. 론조 볼이랑 그 조시 하트를 제외를 하면은 이 팀에서는 수비를 잘 쓰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도 마찬가지로 작년 사실 클리브랜드 있을 때랑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순간적으로 포착으로 한 두세 포지션 정도는 뭔가 그냥 수비가 휙 지나가요. 그냥 르브론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지금 팀 전체가 뭔가 수비를 아예 좀 그냥 기회를 못 하고 있는 정말 두세 명을 빼고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론조볼 선수의 선발 출전은 뭐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론조볼이 나온 다음에 경기가 조금 더 매끄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차라리 론조볼이 뛰고 그 벤치 웜아웃들과 뛸 때 벤치 멤버들과 뛸 때 론도가 그 조각을 맞춰가는 그런 조율이 더 뭐 팀 전체의 에너지는
밸런스 있게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로테이션이 기용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르브론 제임스와의 호흡 자체에서는 뭔가 론조볼이 그래도 좀 더 잘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론조볼이 은근히 볼 없이도 좀 그나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어서 하지만 라존 론도는 볼이 없으면 정말 안 되거든요. 정말 큰일 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볼을 들고 있지 않으면 네. 좀 애매하죠. 그렇죠. 네. 네. 플레잉 스타일이 이제 론도랑 제임스 그러니까 르브론도 둘 다 네. 볼을 오래 갖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네. 거꾸로 론조볼은 그러니까 오프 더 볼 무브가 우선은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고 특히 수비도 당연히 론도도 분명 수비는 잘하지만 론도보다는 신장도 있고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렇죠. 앞선에서 어쨌든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수비를 론조볼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론도도 사실 이제 뭔가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그런 수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레이커스 경기 보면 템포가 굉장히 빠른데 그거를 뭔가 강박적으로 스피드를 올려야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고 그러다 보니까 턴오버가 좀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템포를 올리려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공격 기회가 많아질 거고 그 수비에게도 그런 기회가 많아질 거고 결국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리바운드 싸움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레이커스가 지금 로스터 전체가 리바운드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예요. 맞습니다. 정말 모든 포지션 통틀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참 뭔가 그 제가 프리시즌 때 말씀드렸었던 그런 수많은 물음표들이 점점 하나둘씩 느낌표로 쑥쑥 호수비로 올라오고 있죠 이제. 네. 그러니까 스몰볼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그러려면 소위 어떻게 보면 축구를 치면 토탈 사커처럼 축구를 그러니까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리바운드 쪽으로 붙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레이커스에서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몰볼을 만약에 실제로 기용하게 되더라도 기용하게 되면 그 3, 4번의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넘나들면서 그렇죠. 뭔가 양쪽에서 수비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레이커스에 있는 3, 4번에 있는 선수들이 진짜 수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를 포함을 해서 그게 전형적인 이바카의 그 득점을 만든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페이스를 올려야 되냐 이런 의구심이 들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문이 좀 들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 온스파더님, 시즌 2에서는 학도님, 시즌 3에서는 행인님, 시즌 4에서는 주인장님. 다음 시즌은 누구 차례입니까? 호수인 하나 남았죠. 저희가 이제 드디어 네. 한 명과 나머지로 나눴죠. 저 처음에 직관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래. 직관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접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니네요. 아니 직관이 아닐 수가 있는 게 직관은 그 가야님이 이번에 갔기 때문에 여기 써 있네요. 자유를 구속받을 것인지 취미를 포기할 저한테 하는 얘기죠 이거는. 네네. 그래서 이게 호수인님의 네. 그것을 응원하는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직관을 포기할 일은 죽을 때까지 없을 거고요. 네, 이걸 같이 갈 분을 같이 이제 자유란 틀에서 묶어서 가져가야죠. 말하면서 어이가 없네 지금. 야 기가 막히네. 힘내라 야. 실언을 했네. 맥시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네. 주인장님은 어떻게 보면 성공하신 거죠. 그럼요. 맥시멈 계약님. 미러키의 약진, 각 팀의 1옵션이라는 포포비치, 스티븐슨 감독, 레이커스의 시끄러운 이야기 등등을 보고 있으니 감독의 역량이란 게 진짜 게임 메이킹 능력치 중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결국 경기는 선수들이 만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단기전은 감독의 변수를 만들 수 있지만 리그 경기는 결국 선수들의 능력치로 수렴되지 않나 싶은데 패널 분들의 다양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리그 경기라는 게 정규 시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독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NBA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슈퍼스타 중심 팀에서 팀이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끌어가는 팀들이 정규 시즌 잘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신데 일단은 NBA 리그에 선수들이 들어왔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능력들을 농구 선수로서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은 다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조합을 일어나서 시너지 유기체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이 팀이 너무나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 레이커스가 전당포라고 불리는 명예전당 4명 갖다 놓으면 이 조합만 봤을 때는 세상 제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기체를 만드는 역할이 얼마나 그 중요하냐 농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단 그 벤치까지 같이 운영하는 전술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감독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전당포는 그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 게
이제 그때 그 당시 감독이 이제 필 잭슨이었잖아요. 근데 결승전 때 사실 칼 멜론이 안 나오고 게리 페이튼이 좀 노쇠가 돼서 좀 뭔가 좀 과대포장의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바로 그 전에 3핏으로만 돌아가더라도 사실 필 잭슨이 샤키로니가 코비 브라이언트의 역할을 잡아주는 걸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뭐 시카고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영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NBA 감독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팀 내의 슈퍼스타들을 어떻게 본인이 장악을 해서 그 선수들에게 뭔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다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이 존재할 수 없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건 감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종합예술 같긴 한데 어쨌든 감독도 이거 뭐 다 조직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인사권은 팀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전 출전 시간을 확보를 시켜줄 수 있는 거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출전 시간이 파생된 거는 이제 자기가 어떤 머릿속에 작전을 갖고 얘를 몇 분을 어떻게 해서 몇 거냐 그걸 결과치로 얘가 몇 분을 뛰었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소위 얘에 대한 출전 시간을 소위 좌지우지하는 건 감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못하게 하는 건 쉬워요. 일을 안 하게 하는 건 쉬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어떤 특정 선수들이 소름 끼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저희가 뭐 지난 시즌에도 그 자유주의로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그런 소름 끼치는 퍼포먼스들을 그런 경우를 통해서 우승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감독이 뛰어난 용병술이나 어떤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와서 우승한 사례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얼마나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냐. 물론 비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 선수들 개개인만 봐도 좋은 감독을 만나서 정말 180도 달라지는 선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결국 이것도 사람의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맥시멈 계양님의 댓글까지 해서 이번 주 댓글 소개를 드렸고요. 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 위클리 팀입니다. 위클리 팀은 저희가 세크라멘토 킹스를 좀 선정해봤습니다. 저희 세크라멘토 킹스를 할 줄이야. 역대 최초 아닌가요? 야, 정말 할 줄이야. 사실 저희가 시즌 초반만 해도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팀인데 뭐 지금 물론 성적은 뭐 시즌 초반 6승 4패 그리고 뭐 6승 4패로 지금 달리고 있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 득점 부분이 118.7점으로 리그 5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그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페이스라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이게 포지션을 얼마나 많이 경기에서 생산하느냐 이런 지표였는데 이게 리그 1위예요. 세크라멘토가. 그래서 요게 좀 수비 지표가 물론 낮긴 한데 그래서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좀 박진감 넘치고 볼거리가 많은 경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엔터테인한 팀이라고 불리우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밀레니엄 킹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팀처럼 그 팀만큼은 아니지만 킹스가 진짜 오랜 세월 2006년도에 플레이오프 간 이후로 10몇 년 동안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아직 플레이오프 나갈 정도의 유기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드래프트는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프리뷰 시즌 때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그 사크라멘토 구단 자체에서 그 디에이론 폭스의 어떤 플레이메이킹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모두 다 생각 끼고 봤었잖아요. 왜냐하면 루키 시즌에 부진한 부분도 있었고 이 선수가 과연 뭐 대학 시절도 마찬가지고 폭발적인 어떤 드라이브에 의한 훌륭한 피니시 능력을 가진 1번 자원이긴 하지만 과연 그 포인트 가드라는 포지션을 NBA에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뭔가 그런 코트 그 비전이라든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말끔하게 씻어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정말 소름 끼치는 활약을 하고 있죠 지금. 초반 10경기는 아주 뜨겁죠. 굉장히 훌륭하고 그중에 이제 트리플 더블 경기를 한 경기도 있었고 출전 시간도 지금 거의 한 38분씩을 완전 그냥 매일 보장을 받으면서 완벽한 지금 팀 내 리더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세크라멘토 킹스가 드래프트를 잘합니다. 나름. 왜냐면은 옛날에 타이렉 에반스 뽑았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 킹스가 가장 힘들었을 때 누가 뽑았냐면 타이렉 에반스 뽑아서 그때 거기서 루키 오브 더 이어 했죠. 그 다음에 뽑은 애가 커즌스입니다. 근데 그해 2라운드를 누구 뽑았냐면 화이트사이드. 킹스가 화산 화이트사이드 뽑았단 말이죠. 그리고 디에이론 폭스. 이게 어쨌든 조금 그 높은 픽에서 자기가 고를 수 있는 환경에 있었을 때는 그 픽을 날려먹진 않았다. 드래프트를 똑같이 해서 그렇지 보는 눈이 있다. 트레이드를 똑같이 해서 그렇지 드래프트 보는 눈은 괜찮더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그 마빈 베글리 3세 선수도 좀 지켜볼 만한 요소가 있네요. 버디 힐드도 나름 그 잇몸 미남도
그래도 꾸준하게 조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버딜도 네. 굉장히 잘하고 있고 10점 넣고. 네. 다음 시즌에 또 이제 그 재계약할 수 있는 대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 저의 판타지 선수이기도 한데 비엘리차 선수가 아 그렇죠. 네. 네. 피에리 선수도 쏠쏠해요. 네. 뭐 이번에 트레이드에 조금 약간 잡음이 있었지만 네. 그렇죠. 구단에 가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네. 네. 윌리 컬리스테인도 역시 네. 역시 그 젊은 피들이 꽤 중추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성장 속도가 참 괜찮다. 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썸머리그랑 프리시즌 때 돌풍이라고 해리 자이스는 역시나 소리 사라지면서 다시 한번 프리시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이런 걸 뭔가 증명시켜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썸머리그는 믿을 게 못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디에런 박스는 그냥 저희가 BQ가 좋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그 대학교 때 씨앗이 보였던 애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은 또 쭉 오는 애들도 있구나 이거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이 킹스의 좀 활약이 좀 기대되면서 앞으로도 또 재밌는 경기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킹스는 그 프로권까는 아니겠지만 네. 리빌딩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네. 리빌딩을 1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코너스톤이 디에런 박스가 진짜 맞을지는 잘 고민해봐야 돼. 정말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기대치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진짜 프랜차이즈 스타만큼의 완벽한 조각이냐 이거까지도 한번 보기. 왜냐면 그쵸 커즌스 같은 애 박아놓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리빌딩을 13년을 하다니 진짜. 그러면은 뭐 그런 차원에서 이 킹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현재로서 수비죠. 수비에 대한 네, 부분인가요? 수비죠. 그럼 약간 빅맨 쪽에 대한 자원에 아니죠. 대한 필요성이 3번과 4번에서의 어떤 스윙맨 어떤 디펜스를 좀 이끌어갈 선수가 더 필요한 것 같고 지미 버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을 수 있을까요? 뭔가 사크라멘토는 그 뭐 방금 13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조프 패트리 단장이 뭔가 장악을 하면서 그 밀레니엄 킹스를 이제 구축을 했었던 그때 이후부터는 뭐 로스터도 마찬가지지만 구단 자체에서 뭔가 꾸준한 게 없어요. 뭔가 아이덴티티도 없고 이 팀 뭔가 하고 싶은지도 그렇죠.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팀 자체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런앤건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우리는 디펜시브 스타퍼를 쫙 깔아서 너를 다 봉쇄를 시킨다든지, 뭔가 그런 자그마한 아이덴티티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없이 지금 지난 13년을 계속 흘려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 팀 왜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까 그 준현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타이렉 에반스라든지 뭐 드마커스 커즌스라든지 그런 선수들 데려오면은 그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뭔가 그 주변에 뭔가 아이덴티티를 구축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그런 단장이라든지 팀 내 그 구단 내 사장이라든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블라데 디바치가 이제 그 사크라멘토로 돌아와서 지금 그 프론트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온 뒤에부터 뭔가 너무 우유부단하고 뭔가 그 지난 시즌에도 뭐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트레이드를 우리가 며칠 전에 했던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하려고 했던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더 좋은 오퍼였어. 막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구설수에 올랐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구단주인 라다네비도 마찬가지고 뭔가 시 내에서도 사크라멘토는 시 내에서도 잡음이 계속 많이 나오고 프론트 오피스 자체에서도 잡음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로스터를 꾸준히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팀 내에서 이미 싸우고 있어요. 내분이 계속 이런 그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사크라멘토가 좋은 출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스케줄이 확실히 쉽긴 했었어요. 네. 물론 그 10경기라는 그 좀 어느 정도 몇 경기를 치르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스케줄이 좀 사크라멘토 킹스의 그 손을 들어주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스케줄 발도 좀 있었다. 그렇죠. 스케줄 발도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 ESPN이었나요? CBS 스포츠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직까지도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한 0.2% 정도 되더라고요. 없어요. 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요즘에 핫하다. 네. 핫하길래 왜 핫한지 한번 봤다. 이 정도 느낌인데 참 그래도 보는 재미가 있냐 없냐를 그렇죠. 보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빠르고 젊고 마치 NCAA 경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파이팅도 있고 그리고 또 리더라고 불리는 디에런 박스가 워낙 승부욕과 BQ가 좋은 애기 때문에 그가 이끄는 그 이악 발음 이 꽉 물고 뛰는 그 느낌은 볼만하다. 네. 확실히 좀 영리하다는 느낌도 받고 맞아. 그리고 쇼맨십도 좀 있는 것 같고 존재하죠. 네. 애가 또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요번 달이 좀 스케줄이 좀 그러니까 요번 달이 좀 그네요. 바로 미러키, 토론토, 미네소타 이렇게 또 바로 붙어 있고 세난, 멤피스, 휴스턴 이렇게 붙어 있네요. 연패 각이죠. 근데 저는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네. 그 그러니까 저는 마빈 베글리도 그 뭔가
그 같이 런앤건을 할 수 있는 빅맨이라고 할까요? 지금 뭐 3점 슛도 이제 뭐 이렇게 아직 정확성은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경기장으로 간간히 몇 개씩 넣어주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디에런 폭스랑 마빈 베글리는 참 되게 좋은 조각이라 생각을 해요. 뭔가 지금 현대 시대 농구 스타일도 잘 맞는 것 같고 이 선수를 중심으로 지금 이미 뭐 많이 달리고 있지만 뭔가 잘 달릴 수 있는 선수들을 더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베테랑들을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은 분명히 뭐 이번 시즌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시즌에 뭐 다시 한번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디에런 폭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뭔가 좀 새로 아이덴티티를 구축을 하면서 하면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같이 뛰면서 3점슛 잘 쏘는 우리 그렇죠. 또 버마의 코비. 네. 우리 버디힐드. 네. 그 와중에 지금 보그다노비치가 아직 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또 이제 외곽에서 어떤 활약을 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외곽이 나쁘지 나쁘지 않아요. 않네요. 네. 전 버디힐드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올라갈 겁니다. 네. 더. 그리고 약간 젊은 패기로 지금 말씀해주신 좀 빡빡한 강팀의 스케줄이지만 이 중에 한 경기라도 좀 잡아주면 분위기가 상당히 달아오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태네요. 지금 다가올 어려운 스케줄을 잘 소화한다면 현재 6등입니다. 그죠. 서부 어떻게 될지 6등.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의 팀으로 저희가 킹스를 좀 꼽아봤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유 주제는 그 호수이님의 컨펌을 받고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인장님과 함께 그 열광했던 로즈의 어떤 부활 이런 걸 보면서 부활절 특집이죠. 네, 부활절 특집으로 이런 걸 좀 다뤄보면 어떻겠냐라는 주제로 약간 돌아온 슈퍼스타. 그렇죠. 타이틀은 영광의 순간 컴백 플레이어 게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딱 이런 느낌이네요. 네, 잘 뽑았네요. 네. 이거 저기 호수이님 시키는 대로 제가 사실 이번 주 자유주제 굉장히 선정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다른 분들한테 조언도 많이 구했었고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데릭 로즈가 사실 컴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미 돌아와서 뛰는 부분도 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부상 위에 바로 돌아와서 감동을 준 것도 아니었고, 뭔가 제가 딱 기준을 만들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깜짝스러운 등장을 하면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준 경기로 한번 자유주제를 꾸려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제안을 제가 드리게 된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호수이님께서 지정해준 선정 기준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준 선수들의 경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사실 뭐 부활이라기보다는 이 감동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동 팬들에게 감동을 준 선수에 대한 어떤 저희가 대표적인 선수를 오늘 언급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부활을 안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데릭 로즈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득점에 주는 감동은 확실히 있긴 하지만 과연 이 선수가 시즌 내내 할 거냐. 그렇죠. 시즌 내내 할 거냐. 모릅니다. 내구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또 저기 호수인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런 그 부활이라기보다는 부활에보다 그 한 좀 더 초점을 맞춰주셨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그 인상 깊었던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경기에 좀 초점을 좀 더 맞춰준 그렇죠. 거에도 좀 그렇게 뭐 청취자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는 그 순간들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요 오늘 들어보시고 그 유튜브로 좀 영상들 찾아보시면 그렇죠. 좀 재밌었어요. 더 좀 와닿지 않으실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 첫 번째 소개해드릴 선수는 네. 지난번 불량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64년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윌리스 리드 선수입니다. 되게 굉장한 레전드 선수고요. 네. 생소하실 거예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구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선수까지는 잘 몰랐던 선수들이고 공부하게 된 그 뭐 더 캡틴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64년도에서 74년도까지 10년 그렇죠. 동안 리그에서 뛰셨고 그렇죠. 그 닉스에서만 있었죠. 닉스의 간판 센터. 그렇죠. 2라운드 8픽. 네. 바스켓볼 레퍼런스 사이트 들어가면 그 흑백 사진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네, 흑백 사진으로 나오셔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좀 두 손 모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커리어 통산 18.7득점, 12.9 리바운드, 더블 더블로 커리어 평균을 보내셨고요. 키가 6피트 9. 네,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좀 사이즈가 그렇게 경쟁력 있는 사이즈는 아니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세요. 70년대, 60년대랑 그 윌리스 리드가 활약을 했었던 그 이제 64년도나 70년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정말 소름 끼치는 사이즈를 가진 윌트 그렇죠. 체인버런 이미 있었고, 맞아요. 뭐 이제 그 빌 러셀도 있었고, 네. 나중에 이제 그 카리 압돌자보다 합류를 하지만 같이 이제 그 겹치지 않았었지만 맞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확실히 사이즈는 언더 사이즈였지만 확실히 그 당시에 그 뭔가 센터라는 포지션에서 가장 탁월한 그 포지셔닝을 할 줄 아는, 그러니까 골밑에서 자리를 장악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센터였고,
그 리그 최고의 리바운더 찰 플라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닉스라는 팀이 리그 전체에서 가장 그 뛰어난 수비를 보여주는데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중심의 선수였죠. 이 6번의 수상이 있었고 커리어 통상 그 중에는 이제 신인상을 포함한 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7번의 올스타 선정된 이제 커리어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선택한 감동의 순간은 그 70년도 파이널 7라운드 그 이 윌리스 리드 선수의 게임입니다. 그렇죠. 네. 요 상황을 조금 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이거는 뭐 태어나기 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도 어디서 다 주워 듣고 주워 읽고 다 하면서 이제 다시 재생산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1970년 결승전이 어떤 결승전이었냐면은 레이커스와 이제 그 매치업이 붙었었죠. 레이커스는 레이커스. 이미 뭐 그 윌트 체인버이라든지 제리 웨스트라든지 에진 베이러라든지 정말 리그 최고의 3명의 그 선수 그 슈퍼스타 중에 3명을 이미 보유한 상태였고 굉장히 압도적인 페이보릿으로 이제 그 결승전에 임했던 상태였는데 빅3죠 지금으로 치면. 그렇죠. 빅3보다 더한. 근데 닉스도 나는 굉장히 그 좋은 팀을 훌륭한 팀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우선 그 제가 아까 전에 그 윌리스 리즈라는 선수의 어떤 림 프로텍팅 그 수비 선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5번 포지션에서 윌리스 리드가 수비의 어떤 앵커 역할을 했었고 그 백코트에서는 월트 프레이저. 네, 레전드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다른 레전드 중에 한 분인데 이 두 명이 당시 리그 최고의 디펜더로 군림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를 넘나드는 최고의 그 수비 이력을 바탕을 하면서 뭔가 불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활과 방패? 네, 이런 느낌으로 창과 방패군요. 네. 불가 방패. 뜨겁네요. 불박막 이렇게 네, 뜨겁네요. 그렇죠. 전형적인 창과 방패 느낌으로 경기를 임했었는데 5차전에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 거죠. 5차전에 그 이제 팀의 중심인 윌리스 리드가 부상을 당합니다. 허벅지 쪽에 부상을 당하면서 허벅지였나요? 허벅지는 머리였나요? 제가 본 건 뭐 장단지 뭐 이쪽 어쨌든 그 다리 위쪽 부분에 장단지 부상을 근육 파열. 네, 톤 그렇죠. 머슬이니까.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그 다음 경기가 결정이 확실히 시가 되는 상황이 되면서 6차전을 결국 이제 레이커스가 내주거든요. 그러면서 7차전으로 닉스 이제 본인의 홈코트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윌리스 리드의 부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 이제 겸쳐지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경기 전에 이제 그 감독 그 의료진이죠 메디컬 스태프에서 그 이제 통증을 완화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뭐 마취도 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이거로 극복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오래 이제 지속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뉴욕 닉스의 어떤 미디어라든지 뭐 감독이라든지 뭐 선수들이라든지 모두 그 누구도 윌리스 리드가 출전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 이제 기세당당하게 등장하는 레이커스 선수들이 이제 웜업에 이제 참가하는 거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닉스 선수들이 이미 그 이제 그 레이커스 선수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닉스 선수들이 이제 다시 나오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윌리스 리드 등장을 하는 거죠. 웜에 자켓을 입고 그러면서 이제 레이커스 선수들이 정말 그 혼이 나간 표정으로 당황했겠네요. 그 무슨 귀신 유령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윌리스 리드가 물론 이미 그 부상 자체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절두절두 거리면서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지만 그 윌 챔버린을 상대로 그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2개의 미드레인지 점프샷을 꽂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중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최고의 디펜시브 스타프 앵커가 돌아와서 그 윌 챔버린 위로 점프샷 2개를 넣었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느낌에서 그 물론 그 경기에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그 더 이상의 활약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정말 이 감동적인 그 4점의 감동이라고 할까요? 4득점 3리바이러시. 그렇죠. 첫 4득점을 그 팀의 리더가 해줌으로 인해서 그 관중들과 그 팀 동료들이 완전히 이제 뽕을 맞으면서 40득점의 효과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의 반전에 극적인 역할을 한 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또 그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필드골 2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서는 그 무릎을 그 소위 이 부상 투혼을 안고 들어와서 선수들의 사기도 소위 약간 뽕 맞은 것처럼 그렇죠. 점프업 시켜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LA한테는 충격으로 또 다가와서 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그러면서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끌게 된 그렇죠. 그 출전 자체가 그렇죠.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팀 동료였던 그 라드 프레이저가 미쳐 날뛰면서 이제 그 쇼타임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그날 경기에서 커리어 경기를 그렇죠. 36점 18어시를 기록을 하면서 인생 최고의 경기를 인생 최고로 중요한 경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원동력도 당연히 윌리스 리드라는 리더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네, 체인벌린 상대로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뽕을 맞으면서 네, 이렇게 되지 않았나. 동료들도 훨씬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동인이 됐던 거죠. 네. 그렇죠. 뭐 호수님이 싫어하시겠지만 뭐 폴 피어스도 휠체어타고 정말 괘씸한 비교죠. 네.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네. 네, 윌리스 리드의 그 당시 이제 그 경기는 사실 닉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경기이기도 하고 네. 지금 저희가 뉴욕 닉스라는 어떻게 그 보면은 최근에 NBA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뉴욕 닉스는 정말 별 볼일 없는 구단일 수 있잖아요. 팀 성적도 별로 안 나오고 뭔가 하지만 닉스가 여전히 NBA 전체에서 명문 구단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70년도 윌리스 리드를 중심으로 뉴욕 닉스가 우승을 하고 72년도 다시 한번 우승을 했죠. 이때가 이 70년대 첫 우승이죠. 70년대. 그렇죠. 70년도가 첫 우승이고 72년도가 두 번째 우승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그 양쪽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강팀들이 군림하는 와중에 두 번이나 우승을 쟁취를 하면서 닉스가 정말 리그에서 뭔가 그 본인의 그 팀의 입지를 확 이렇게 묻어버리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도 뉴욕 닉스를 명문구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그 선수 말고도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는 버나드 킹이라는 그렇죠. 선수가 또 주워봤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렇죠. 주인장님이 넘기셨는데 네. 이제 버나드 킹 선수를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버나드 킹 선수는 이제 77년도부터 93년도까지 네. 이제 뭐 마지막 뉴저지 네츠에서 스몰 포워드로 뛰셨는데 뭐 워싱턴, 유타, 뉴욕, 골스 이렇게 커리어 내내 좀 많은 팀들을 오고 갔고요. 전이맨. 네. 그 닉스와의 경기에서 49점을 넣는 그런 좀 뭐죠? 레전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네. 저희 테마에 맞게 이분의 이제 수상을 좀 봤는데 네. 뭐 올스타인 4번이었고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라는 상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을 수상하신 그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 중에서는 유일한 분입니다. 네. 이 상에 대해서 조금 호수이님이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제가 이게 그 방송 전에 한번 여쭤보셨었죠. 네네네. 네, 이게 무슨 상이냐 제가 하셨는데 신기해서 네. 이런 상이 있냐라고 네.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이 80년대 초반에 이제 생겼던 상이었는데 네. 이게 이름만 바뀌고 여전히 유효하죠. 지금은 이제 MIP, 네, 모스트 임프루브드 플레이어라는 네임으로 이제 그 상이 수상 이름이 바뀌면서 같은 네. 개념의 상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그 버나드 킹이 이제 그 루키 시즌에서 그 다음 시즌에 굉장히 맹활약을 하면서 그 기량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상했던 케이스였고 그렇죠.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이 경기는 좀 맥락이 다르긴 해요. 근데 네네. 이 경기를 소개시켜 드리기 앞서서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버나드 킹은 80년도에 카멜라 앤서니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표현이신 게 네. 카멜로 앤서니 뉴욕에 있었을 때 항상 버나드 킹의 그런 영상과 그렇죠. 카멜로 앤서니의 슛폼이 이렇게 교차되는 네. 식으로 이제 프로모션 홍보 그 필름들이 나오듯이 네. 비슷한 포지션과 네. 스타일을 갖고 있었죠. 네. 네. 그리고 80년대가 사실 그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 높은 득점을 기록을 하는 스윙맨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스윙맨은 용어가 쓰지 않았지만 스몰포워드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스몰포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그 리그에서 활약을 하던 시기이기도 했었거든요. 뭐 에드리안 덴틀리라든지 뭐 가장 대표적인 선수는 아무래도 도미닉 윌킨스겠죠. 그렇죠. 네,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서 그런 뛰어난 선수들과 정말 같은 레벨로 이제 그 거류가 되던 굉장히 뛰어난 훌륭한 선수였는데 이 선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네임밸류나 어떤 실력에 비해서 저희가 기억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오프코트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던 선수예요. 네, 어떤 뭐 알코올 중독이나 뭐 어떤 폭행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이슈가 많았는데 여러 가지 여자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그 뭔가 항상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서 그런 사이로 제 생각에는 뭔가 그 저희가 80년대에 기억하는 다른 레전드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기억이 빨리 잊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기억 남는 것 중에 저 지금도 해제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오늘 얘기하는 건 좀 다르지만 네. 크리스마스 데이 매치 때 60점 이상을 그렇죠. 넣은 그 경기를 이제 MSG에서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약간 유영리스 구단에서 약간 향징적인 그렇죠. 그 퍼포먼스로 각인되어 있는 그런 선수. 저희가 이거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크리스마스 그런가 봐요. 최고의 득점 네, 하면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굉장히 이제 폭발력 있는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그 슈팅 릴리즈가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치 요새 그 멜로랑 비교하기가 굉장히 적절한 게 멜로는 정말 그 굉장히 빠른 간결하죠. 슈팅 릴리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운동신경이라든지 바디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서 그 코트 어디에서나 뭔가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할까요? 득점 까라에선 뭐 괜찮죠. 그렇죠. 네. 그리고 파울도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득점 부분에서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선수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저희가 그 감동을 준 순간을 네. 다룰 이
그 경기는 네. 어쨌든 그 MSG에서의 경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규 시즌 이게 저희가 91년도 경기죠. 909 시즌. 그렇죠. 9091 시즌에 이 정규 시즌 경기 중 이 버나드 킹이 닉스가 아닌 상태였던 거죠. 그렇죠. 워싱턴이었죠. 네. 그렇죠. 닉스를 떠나고 다음 팀에서 친정 팀에 맞이했을 때, 그렇죠. 네. 그때 정말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닉스를 발라버리고 그리고 네. 그때 당시에 뉴욕 닉스는 또 다른 그 다음 세대의 리더 유잉이 존재하던 그렇죠. 그 닉스를 이제 발라버리는. 요거는 어떤 상황에서의 좀 감동 포인트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좀 다시 좀 이제 80년대 중반으로 도저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버나드 킹이 그 전성기를 누렸던 시절은 그 이제 84년, 네, 84년, 85년 이때쯤이 이제 그 뉴욕 닉스 유니폼을 입고 전성기를 보냈던 시기였거든요. 특히 이제 뭐 84년도, 85년 시즌에는 득점왕도 했었고, 32.9점. 그렇죠. 올NBA 퍼스트 팀도 선정이 됐었고, 네 이러면서 굉장히 높은 뭐 이 두 경기 연속 50득점 한 경기도 있었고, 그 모든 경기들을 이제 뉴욕 닉스라는 선수 출신으로 이제 기록을 했었던 건데. 그 아까 전에 윌리스 리드랑은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무릎 연결이 파열되고 뭐 다리뼈 결절되고 굉장히 치명적인 부상을 입으면서 맞아요. 결국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이제 그 리헵 그 재활에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뉴욕 닉스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방출을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에 대한 뭔가 그 미래의 어떤 가치를 더 이상 이제 높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전임맨으로 전락을 하나 이렇게 되면서 다른 팀을 돌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소름 끼치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재기에 성공을 하면서 워싱턴 블리츠라는 팀에서 이제 지금의 워싱턴 그렇죠. 위자즈. 그렇죠. 위자즈 전신했던 블리츠 유니폼을 입고 91년도에 이제 그 뉴욕 닉스로 돌아가는 거죠.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 본인이 몸담았었던 본인이 이제 그 수많은 기록을 쌓았었던 매디슨 스퀘어 가든으로 돌아가서 이제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그 경기에서 무려 49득점을 기록을 그렇죠. 하면서 그 팬들을 정말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열광시키죠. 감동의 도가니로 이제 몰아보면서 그러면서 그 뉴욕 닉스 팬들이 그 당시 이제 그 단장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그 수많은 관중들이 단장 이름 호명을 하면서 잘라라. 버나드 킹아 너가 보냈으니까 잘라라. 그러니까 그런 원정 팬들의 그 어떤 그런 챈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크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읽고 보고 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약간 복수심이 진짜 있는 것 같긴 해요. 막 그 진짜 뭔가 막 친정 팀을 진짜 만났을 때에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누구나 감정이 있죠. 있나? 그리고 이날 이때 경기나 그 아까 전에 그 남해킴님께서 이제 영상 올려주셨잖아요. 네. 유튜브에 보시면 그 정말 풀 경기 하이라이트 다 나오는데 보면은 그 버나드 킹의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씹어먹겠다. 도끼가 있어, 그렇죠. 도끼가 네. 있어. 그리고 중간 중간에 그 방송국이랑 이제 그 인터뷰하는 장면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준 그런 그 멘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은 나오지 않을까. 네. 저도 이 부상 부위에 대해서 아까 좀 찾아봤는데 명칭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니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리컨스트럭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운동 능력 자체가 복구되기 힘든 그렇죠. 부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방 십자인대 그 십자인대 나가고 무릎 연결 파열되고 다리뼈 걸절되고 이 세 가지가 지금 총체적 난국으로 이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하고 참 이렇게 재기를 해서 다시 친정팀한테 원정팀 옛날 친정팀. 그렇죠. 친정팀으로 돌아가서 이런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정말 감동적이었던 그런 경기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레전드들이 레전드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 이제 세 번째 선수는 이제 제가 좀 익숙한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항상 보면은 한 세 번째쯤부터 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네. 뭐 농구를 그렇게 빨리 네. 보진 않아가지고 그랜트 힐 선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그렇죠. 알고 있는 선수인데 뭐 그 커리어 내내 좀 고질적인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긴 했습니다. 이 그랜트 힐 선수는 뭐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렇죠. 뭐 소개도 한번 해드렸고 레전드 네. 슈팅 가드고요. 그렇죠. 그리고 슈팅은 스몰포워드. 스몰포워드죠. 네. 네. 그리고 여기부터는 그랜트 힐 선수부터는 이제 컬러 사진으로 바뀝니다. 그 이제 디트로이트로 이제 데뷔해서 그 저희 이때 뭐 공통적으로 지금 3번까지 이제 신인상을 수상을 했고요. 네. 뭐 7번의 올스타를 네. 기록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뭐 방송에서도 그렇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저희가 좀 익숙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랜트힐 궁금하신 분은 그랜트힐 선수 소개를 제가 한번 해드렸기 그렇죠. 때문에 보시면 네. 아주 좋을 저희 것 같아요. 저희 주제에서 네. 저희가 지난 시즌에 한번 다룬 적이 이 있었죠. 경기로만 살짝 이해했으면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저 그랜트 선수의 감동의 순간은 지금 호주인님께서 2005년 올스타 게임을 꼽아주셨는데, 네, 요거는 또 이건 사실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남해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이 경기를 도대체 왜 뽑았냐. 근데 제가 이걸 뽑았던 이유는 그 뭐지 제가 자세한 부상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자유중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정말 고질적인 그 네 차례나 이제 발목 수술을 받으면서 사실상 커리어가 정말 끝났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올스타라는 그 이제 별들이 모이는 무대에 다시 한번 그 본인이 다시 이름이 선발 선수로 이제 다시 이름이 호명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팬들이 4년 동안 기다려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너가 아무리 발목 경기가 다쳐서 이거 지금 연도별로 지금 꼽아 보면은 0002 시즌 4경기 뛰었고요. 그 다음 시즌 14경기, 그 다음 시즌 29경기, 그 다음 시즌은 시즌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팬들이 4년 동안 정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완전 과거 선수처럼 잊혀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시즌에 04-05 시즌에 처음이자 정말 4년 만에 처음으로 건강하게 나오니까 팬들이 옛날에 그랜트를 다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 당시에 쟁쟁한 그 스윙맨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랜트를 올스타전 선발로 뽑아주는 그런 기적적인 올랜도 매직이 때죠. 그렇죠. 네. 트레이시 맥그린은 이미 휴스턴에 간 상태였고 그렇죠. 올스타전 선발이 되면서 그때 이제 그 이제 호명이 되면서 어레나에서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입장하는 장면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정말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거든요. 테일러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잊혀졌다가 돌아오는 거. 네. 심지어 그때의 이제 동부에 이제 뭐 그때 이제 아이버슨이 MVP를 탔지만 그 올스타전에서 근데 아이버슨, 카터, 오닐, 뭐 르브론, 웨이드, 뭐 저메인 오닐 다 있네요. 심지어 선발은 아이버슨이나 빈스 카터라고 시대의 아이콘 그리고 샤키온이라고 하는 정말 그냥 리그를 씹어 먹었던. 그렇죠. 아니 그 마이애미 때니까 그래도 인기적으로 그냥 뭐 워낙 출중했고 르브론이라고 하는 떠오르는 아이콘. 그렇죠. 이 사이에서 그랜트 힐이 하나 잡았다는 게 그렇죠. 대단한 거죠. 진짜. 그랜트 힐이 어떻게 팬들의 기다림에 좀 보답을 해줬나요? 올스타전에서요? 네네. 올스타전은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올스타전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올스타전의 어떤 활약, 뭐 하이라이트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 상징 존재. 자체인 거죠. 그런 무대 자체에 그 선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동적이었죠. 의미가 굉장히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 이유로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선수는 이제 저희 리빙스턴 네. 선수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부상을 또 이 선수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끔찍한 부상의 아이콘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빙스턴과 폴 조지. 네. 그렇죠. 요 헤이워드도 느낌인데,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발목과 하박 전체는 다르죠. 근데 어쨌든 리빙스턴이 이제 다리가 완전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렇죠. 돌아와서 그러니까 션 리빙스턴은 저희가 이제 그랜트와 다르게 처음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선수 소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04년도에 1라운드 이제 4번 픽으로 이제 4번 뽑혔잖아요.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클리퍼스 미래였죠. 수많은 고졸 쓰레기들이 드래프트가 되던 시대에서 고졸 출신으로 특히 굉장히 이례적으로 1번 포지션 이제 선수로서 이제 픽이 되었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 클리퍼스에 절붙은 선수들이 굉장히 그 뭔가요 그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뭐 지금 바로 떠오르는 선수들이 있다면은 라모돔이 있을 거고, 그쵸. 뭐 퀸튼 리차드슨이 있을 거고, 큐라고 불리던 나중에 아니면 뭐 데리어스 마일스도 있을 거고, 데리어스 마일스. 네 마이클 올로버까지 물론 트레이드 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나름 앤리. 거기에 이제 이름 올렸었던. 그래서 나름 클리퍼스에 정말 짧고 굵게 지나갔던 힙합 제너레이션을 이끌던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콘노우 다 그렇죠. 콘노우하고 다 양아치 그리고 모양. 리빙스턴은 와서 좀 잘했어요 초반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스탯이 뭐 후적이라기보다는 그 선수가 확실히 이 선수는 정말 천부적으로 농구를 그 잘하는구나. 스포츠를 읽을 수 있는 네.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경기장 중계 중에 정말 입증을 해줬던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다 생각을 그리고 하는데 사이즈도 좋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네. 차세대 그 앰퍼니 하더웨이를 그렇죠. 주목하는 이미 선수였죠. 1이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은 2007년도였죠. 그 이제 그 착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이 완전 이제 정말 손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손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두동강 났다는 표현이 딱 맞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두동강 났죠. 그냥 그러니까 다리가.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모든 부상 장면 중에서 이건 정말 폴 조지까지 포함인데 네. 모든 회의도 마찬가지고 가장 끔찍하고 다시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심각한 부상을 당하면서 이때 부상 때 나왔던 그 의학적 용어들을 갖다 보면은 정말 갖다 붙일 수 있는 용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ACL, 그렇죠. PCL, 뭐 MCL 정말 모든 단어들 저희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다 경악을 느끼고 그렇죠. 이 선수의 정말 커리어는 정말 끝났구나.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그 이제 그 1년 반 동안 재활을 하면서 네.
그 인터뷰를 했었죠. 그 재활하는 동시에 그 재활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더 이상 내 말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정말 의족을 차고 이제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굉장히 슬픈 내용의 인터뷰를 하면서 팬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움을 줬었는데 그렇죠. 정말 신기하게도 NBA에서 그래도 뭔가 기회를 받긴 받았어요. 계속. 근데 받으면서 계속 방출당하고 받고 방출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쇼 리빙스턴이 완성되기까지 9개의 팀을 무려 9개의 팀을 거치고 4번이라는 방출을 거치면서 겨우겨우 이제 골든스테이트라는 팀에 안착을 하게 되는 게 저희가 알게 되는 시기인 거죠. 2014년 9번째 팀이군요. 그렇죠. 네. 아니야. 근데 골스의 쇼 리빙스턴은 약간 그 뭐랄까요? 진짜 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기회는 난다. 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이죠. 네. 그리고 쇼 리빙스턴이 사실 본격적으로 뭔가 재기라는 용어를 갖다 붙일 수 있었던 시즌은 이제 그 1314 시즌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 브루클린에서 온갖 사치세 지랄을 하면서 이제 온갖 네임밸류를 다 데려와서 이제 끌어다 담은 거였는데 그렇죠. 이때 쇼 리빙스턴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처음으로 좀 본인 입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이제 원래는 벤치 선수였는데 데런 윌리엄스랑 같이 이제 선발해서 뛰니까 효율성이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그 다음 시즌에는 이제 그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골든스테이트랑 3년 계약을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쇼 리빙스턴의 가장 이제 감동적이었던 장면으로 이제 꼽았던 게 2016년 그 결승전이었죠. 결승전 1차전이었는데 이때 쇼 리빙스턴이 27분을 출전을 하고 20득점을 기록합니다. 그 야투레만 거의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80%. 그 실제로 스테픈 커리보다 훨씬 높은 코트에서의 어떤 효율성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의 집중을 그러니까 그 재활 이제 성공을 한 이후로 재기를 한 이후로 처음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다 받으면서 그 당시에 어떤 재활 스토리라든지 온갖 이제 그렇죠 주변 팬들의 어떤 호응을 많이 받게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는 장면이 딱 이 경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클리블랜드를 봤었을 때 약간 어느 쪽으로도 추가 좀 기울기가 애매했다라는 그렇죠. 그때의 파이널이었고 그렇죠. 그 추를 쇼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과거의 유망주였지만 부상으로 사라져간 그 베테랑이 갑자기 뭐 나타나서 자신만의 역할을 묵묵히 하는 게 감동으로 이렇게 먹먹한 감동으로 왔던 경기였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번외의 스토리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이제 코트 외적인 부분인데 그 경기 직후에 이제 그 쇼 리빙스턴과 굉장히 유사한 부상을 이제 뭐 실제 생활에서 당했었던 그 일반인들이죠. 그 팬들이 그 쇼 리빙스턴을 언급하는 트위터를 무제한으로 계속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생했던 게 그 해시태그죠. 해시태그 쇼 리빙스턴, 해시태그 호프. 네, 해시태그 빌리브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서 전 세계에 어떤 트위터 붐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감동이다. 그렇죠. 팬 입장에서 정말 감동적이었던 그런 그 또 장면 중에 많은 하나였죠. 사람한테 희망과 용기를 줬던 그런 그렇죠. 경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짠했던 순간 중에 하나였죠. 네. 근데 심지어 모션 리빙스턴은 한 번도 현재 커리어 내내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는 두 자릿수의 득점을 현재까지는 올려본 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좋은 기회를 삼아서 그때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우승을 했지만 어쨌든 그렇죠. 조명을 쇼 리빙스턴에게 살짝 이렇게 잠깐 돌렸을 수 있는. 왜냐면 작지만 자기만의 역할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그렇죠. 다리가 두둥강 났었었는데 그거 자체에 대한 깊은 리스펙인 거겠죠. 정말 짠했어요 그때.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운동이 정말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렇죠. 다른 사람도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모든 부상 중에서 가장 끔찍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보시면은 약간 눈치 풀이실 확률이 네. 100%입니다. 네. 정말 보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역경을 딛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신뢰를 줄 수 있었던 리빙스턴에게 굉장히 좀 리스펙을 표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선수는 그 저희가 또 언급했던 적이 있는 그렇죠. 브랜든 로이 선수입니다. 주인장님 한번 하드 캐리해서 이제 자유주의 한번 하셨었죠. 그렇죠. 그 뭐 브랜든 로이 선수는 뭐 길게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 브랜든 로이 선수의 감동의 순간은 어떤 경기를 꼽으신 건가요? 그냥 하나죠. 네. 그냥 불꽃처럼 사라져간 그 경기. 바로 그 경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불꽃 남자 그 경기. 마지막 도가 댈러스 4차전. 네. 마지막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브랜든 로이의 스토리는 아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포트랜드 있었으니까. 그렇죠. 정말 그 브랜든 로이라는 도시의 상징 같은 선수가 부상으로 그 힘을 잃어갈 때쯤 댈러스에게 원정에서 2패를 하고 돌아와서 3차전 때 꾸역꾸역. 왜냐면 1, 2차전 때 로이는 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3차전 때 약간 16득점을 하면서 뭔가 약간 로이가 이러고 있는데 4차전 때 정말 길이 남은 27득점인가요? 26득점인가요? 댈러스와의 점수 차이를 혼자 꾸역
끌고 와서 역전시키는 그 그러니까 그날 경기가 더 다이나믹했던 이유가 포틀랜드가 그날 경기 4차전 후반전에 첫 야투 15개를 연속으로 실패를 합니다. 15개 실패를 하면서 홀린 듯. 그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20점이 넘는 득실 그 차이로 3쿼터를 마무리를 하는데 그 와중에서 무릎 연골이 없는 로이가 그렇죠. 정말 연골이 없죠. 그렇죠. 정말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게 리더럴이 아니고 없어요. 리더럴이 없어요. 웃기려는 게 정말 없어요. 네. 무릎 연골이 없는 로이가 4쿼터에만 18점을 기록을 하면서 그렇죠. 저희가 정말 꿈꾸었었던 항상 브랜든 로이에 대해서 그 로이라는 선수를 뭔가 떠올렸었을 때 이 선수는 정말 이런 슈퍼스타였으라 하는 그런 순간적인 장면을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각인시켜줬던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 사람 역시도 이 경기가 끝나고 본인이 이게 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더 이상 못 뛴다는 걸 아는 거고. 그렇죠. 그 얘기가 더 슬프네요. 네.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렇죠. 그 똑같이 동료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울며 자기 홈코트, 자기의 로즈 가든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 치고 있는 와중에 울며 떠나는. 그리고 사실 그 다음 시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딴 구단으로 갔지만 그렇죠. 거의 이제 리그에 찾아볼 수 없는 그렇죠. 존재가 돼버리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는 뭐 영원한 레전드 경기죠. 불꽃 경기네요, 진짜. 그렇죠. 이 경기는 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수많은 하이라이트가 나와 있고 정말 많은 사람이 네. 봤을 거예요. 그리고 4쿼터에 그 18득점을 하는 거 보시면은 그 정말 이 선수보다 정말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공격 부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레퍼트를 다 보여줍니다. 뭐 기본적인 뭐 스텝백 점퍼도 마찬가지고, 스텝백, 3점, 뭐 포스트업, 레이업. 뭐 언밸런스한 뭐 페이드웨이 상황이라든지 뭐 다이나믹 돌파, 그다음 뭐 이제 4점 플레이까지 네, 나오죠. 3점. 네. 3점 슛 쏘면서 엔더인데 그렇죠. 네. 그거 잘 보시면 네. 뭐가 있냐면 그때 어시스트도 다 로이 손에서 나가 뭐 전득점이 거의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잘 보시면 무릎 연골이 없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프를 거의 안 한 상태로 그렇죠. 다들 그 크로스오버든 점퍼든 이걸 진짜 나는 못 점프하기 너무 힘들어가 눈에 보일 정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최고의 지금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최고의 팀을 두고 이끌어내는 퍼포먼스는 진짜 혼이 담긴 퍼포먼스가 이런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언밸런스한 페이드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기를 보시면 정말 대각선으로 페이드웨이를 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렇죠. 그냥 무릎 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생각나는. 네. 결의에 찬 감독님, 그렇죠. 당신의 어제는 최고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 그렇죠. 느낌이. 전 지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호한 결이라는 거 그거 바로 그거. 마지막 선수 생명을 올인한 경기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도시에게 홈에서 딱 포틀랜드에게 팬들에게 네. 감동을 선사해준 그렇죠. 그런 경기였지 그렇습니다. 않았나? 네. 근데 정말 이게 뭐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이 정말 감동을 주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은 뭐 잠깐 또 리빙스턴 때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폴 조지 선수도 이제 부상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라이브로 이걸 봐갖고 제가 이게 이 그 부상당한 경기가 사실 정규 시즌 대표팀- 경기가 아니었죠. 대표팀 그렇죠. 1100전 그 약간 이제 그렇죠. 그 이제 청백전이죠. 쇼케이스처럼 이게 하는 경기에서 2014년도에 이제 그 피바 월드컵 참여를 앞두고 이제 로스터를 선발하는 과정이었죠. 선발하는 차원에서 이제 청백전을 항상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그 폴 조지가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데 네. 너무 얘기하지 끔찍해서 말고. 제임스 하든을 체이스 다운 하면서 떨어질 때 그렇죠. 맞아. 그 바스켓 스탠치원을 이제 부딪히면서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역시 두동강이라는 표현. 그렇죠. 네. 근데 폴 조지는 돌아온 얘기를 하시죠. 네네. 사실 왜냐면 바로 폴 조지는 뭐, 워낙 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 컴백 정규 시즌 컴백 경기 그 14-15 시즌이죠. 그렇죠. 네. 이때 그 컴백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 부상 그 끔찍한 부상을 다 그렇죠. 모두가 목격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돌아온 이 첫 경기에서 정말 또 놀라운 그렇죠. 퍼포먼스를 폴 조지가 그래도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게 션 리빙스턴과는 다르게 션 리빙스턴은 정말 모든 게 다 파열되는 그렇죠. 느낌이었거든요. 뼈를 포함한 모든 신경이 다 파괴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폴 조지는 되게 신기하게 신경 부분은 잘 비껴 나가면서 뼈만 똑 그렇죠. 뼈만 딱 부러지면서 불행 중 다행이에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 시즌 중에 돌아오죠. 네, 그게 정말 정말 웃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즌 아웃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돌아왔어요. 네. 마지막에 시즌 마지막에.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청백전 경기를 저희가 다시 되돌아가자면은 그날 관중들의 어떤 반응은 정말 쥐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 조용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있던 대표팀 선수 울기도 했고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렇죠. 그 코치케가 나와서 미안하지만 이런 끔찍한 일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좀 정리하겠다라는 선언하면서 그렇죠. 마무리 지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는데 그렇죠. 돌아왔어요 시즌 그렇죠. 중에. 그것도 심지어 그 시즌 시즌이었죠. 그 시즌. 1-4-15 네. 시즌 중에 돌아와서
그 이제 15분밖에 물론 출전을 안 하긴 했었지만 13점을 기록을 하면서 그때 그 유튜브 장면을 꼭 보세요. 네. 보면은 그 웰컴백 PG라는 그 노란색에 그 파란색 글씨로 그 박혀져 있는 사인을 모든 팬들이 관람 그 모든 관객들이 그 팻말을 들고 이제 그 레리버드를 쫙 조명해주는 그 카메라 그 비유가 있는데 그걸 보다 정말 짠하더라고요. 그 소름 돋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년 후에 트레이드 당하죠. 네. 난 LA 갈 거다 하고 OKC를 갔죠. 네. 근데 폴 조지 사실은 그 컴백 경기 시점 나오는데 그 영상이 멋있어요. 뭐 약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죠. 어니메이지너블 뭐쭉 나오면서 네. 폴 조지 is back 딱 나올 때 그건 멋있죠. 미국 애들이 그런 거 잘해. 근데 저희끼리도 진짜 시즌 내에 복귀할 수 있을까 되게 의견이 분분했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끔찍한 부상이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그리고 와서도 꽤 좋은 활약 보이고 시즌 마무리했어요. 내년을 기대할 수 있게 마무리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뭐 폴 조지도 몸 상태는 뭐 그다음에 그 플레이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부상 이후로. 그렇죠. 과거에는 좀 폭발적인 운동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약간의 슈팅과 어떤 BQ. 맞아요. 이 딱 부상 전 그 전 시즌에서 그렇죠. 그 르브론을 상대로 덩크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그렇죠. 그 버드맨 앞에 두고 그 그렇죠. 덩크를 하는 둘이 하이파이브를 딱 했을 때 그런 난 차세대의 동부 이끌 스윙맨이다. 그 하이파이브 정말 멋있었어요. 진짜. 나다. 네. 왜냐면 그거 포지션 이후에 르브론이 또 되게 먼 3점을 넣은 다음에 보여줬죠. 야 너야? 나야. 나에서 둘이. 그런 모습들이 정말 멋있었는데 폴 조지 선수의 뭐 커리어의 건강을 좀 응원하면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뭐 계속 이번 방송에서 언급했던 데릭 로즈 선수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로즈는 좀 안타까운 건 사실은 그 정말 어떻게 보면 화려했던 불스의 시절 이후에는 사실은 뉴욕 거기서 그때 당시에 성폭행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뭐 무죄로는 판결했으나 상당히 그 이미지적으로는 타격을 입은 타격이 있죠. 타격이 많이 입은 그 사건과 함께 사실은 몰락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로즈는 사실은 클리브랜드, 미네소타 이렇게 약간 이제 그냥 버려진 거였는데 올 시즌은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초반부터 좀 좋은 모습 보여주더니 이제 드디어 로즈답게 부활한 경기인데 저는 사실은 앞에 선수들보다 감당이 덜한 것 같아요. 덜한데 좀 지켜보자고요. 이 선수가 진짜 아까 그랜트 힐 같이 확 부활했을 때는 우리가 기립박수 한번 쳐주고 이 경기는 그냥 덕분에 이런 경기를 할 수 있었, 이런 경기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 정도로. 감동의 불씨는 만들었다. 그렇죠. 너의 작은 불씨가 그렇죠. 캠파이어가 됐다. 확실한 거는 이제 뭐 데릭 로즈의 팬이 아니더라도 이 경기를 보고 나서 정말 그 감동을 안 받지 않는 팬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정말 굉장히 감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경기였고 경기를 잘 보시면 자유투를 마지막에 얻거든요. 그때부터 코가 빨개요. 쏘면서 잘 보면 쏘면서부터 코가 빨개져요. 난 복받쳤죠. 이 자유투 쏘면서 자유투를 쏘고 돌아오는 백코트 길에 이미 이제 약간 눈물이 약간 그렁그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블락을 하고 나서는 거의 이제 난 다 했다. 그다음부터 이제 우는 거죠. 참 울음이 울보야. 너무 애가 감정적이어서 많이 울었어요. 여려. 오히려 그래서 더 저희가 좀 짠하게 볼 수 있는 게 아까 뭐 그렇죠. 저기 우리 마법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룬 것들이 너무 커서 그렇죠. 그 소위 너무 빨리 올라가서 내려오는 속도도 너무 빠른 건 아닌가? 이제 그런 다음에 또 부상당하고도 계속 복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늦춰지면서 이제 서서히 잊혀져간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다시 이렇게 뜨니까 우리 뭐 저기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댓글로도 그렇죠. 로즈에 대한 이런 향수 이제 이런 것들이 싹 다시 오는. 근데 그 선수가 얼마나 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이나 강렬한 기억을 준 선수냐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로즈 이번에 그걸 보면서. 근데 인터뷰는 정말 졸림. 이 감동 와중에 인터뷰는 목소리 약간 얇던데? 얘가 약간 졸려요 말할 때 약간. 그래서 왜냐면 또 그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른 동료 선수들 축하해 NBA 같이 주는 던 선수들의 영상이 어떤 축하하는 트위터 메시지가 정말 진짜 많았죠. 빗발쳤죠. 그러니까 로즈는 과거에는 진짜 왜냐면 과거에 조널도 가장 큰 라이벌이 누구냐고 하면 로즈였고 웨스트브룩 때 이기고 싶은 상대 누구냐면 로즈였고 그 정도로 어쨌든 아이코닉했거든요. 근데 아이코닉한 선수가 사라졌으니까 섬광처럼. 근데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에서 동료들도 경쟁자들도 박수를 보내주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과거 불스의 멤버들 아닙니까? 벤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감독도 그렇고 타지기슨도 그렇고 그러니까 뱅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회가 그 새로웠겠을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아까도 잠깐 호수이님이랑 뭐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이 그 상대편 대상이 그러니까 시카고 원정에서 이런 기록을 세웠으면 또 어떤 그림이었을까? 그러면 제이 버나드 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멋진 그림이죠. 그러면 또 그리고 지미 버틀러가 경기는 그냥 안 나왔는데 아. 그 로즈 인터뷰하는데 장난하기로 치더라고요. 역시 이제 과거에 그 함께했던 그렇죠. 네. 버틀러의 어쨌든 그런 인성도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티보도 감독의 공을 그 같이 견딘 동료지 않습니까? 네. 네 마음 잘한다. 네. 우리 같은 캠프 나온 그렇죠. 동료였다. 나도 서재 달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네. 이 로즈의 그런 좀 멋진 영상과 더불어서 이 부상 장면도 또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포틀랜드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이 ACL이라는 단어가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포틀랜드전이 아니죠. 처음에 아닌가요? 했던 거는 플레이오프 필라델피아였는데 1라운드. 가비지 타임에 우리 또 탐티보드님이 가비지 타임에 MVP를 돌려서 아주 그냥 갑자기 얘가 울기 시작하면서 코트에 누워. 그때 시카고는 1번 시드였는데 이제 8번 시드였던 필라델피아 상대로 이제 패한 결국에는 왜냐면 필라델피아가 또 이거 달라가 있을 텐데 그렇죠.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진짜 올라갔죠. 그냥 완전히 그냥 시카고는 쉬는 경기다 생각을 했는데 졌죠.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웬 떡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데릭 로즈까지 뭐 윌리스 리드 선수부터 데릭 로즈 선수까지 뭐 7명의 선수를 그 감동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잘 지었던데요. 아 그거요? 네. 영광의 순간 컴백 플레이어 게임.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건 호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네네네. 점손까지. 뭐 겸손을 떨 그분 아닌데.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굉장히 저희 세대 그렇죠? 스포츠에 몰입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운동 어떻게 보면은 바구니에 공 넣기 놀인데 저희한테 이렇게 몰입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인생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어쨌든 버티자. 내가 좀 떨어지면 버티자. 뭐 이런 느낌들. 나의 감동의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난 아직 컴백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죠. 네. 요즘 저희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아빠가.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영광의 시절은 언제입니까? 저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지났어?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런 감동의 순간들을 좀 다뤄봤고요. 네. 이제 청취자분들도 조금 힘드신 일이 있더라도 그런 앞으로 올 그런 영광의 순간과 과거에 좋았던 순간들 떠올리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사회. 계몽적으로 바뀌네요. 그 남해크님의 인트로가 있으면 마법사의 아우트로가 있는. 인앤 아웃이죠. 네. 저도 이제 뼈를 깎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 추가로 하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께 뭔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든지 뭔가 아니면 자유주제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그걸 적극 수렴을 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주제 선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이번에 3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렇죠. 호수님이 헬프해달라는 거. 네, 그렇게 또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내용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저희 시즌 4 5번째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NBA 온 에어!